그럼 작가님은 바깥을 안 나가세요? 그럼 안 돼요. 왜요? 바깥의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끼시는 거예요? 아, 나는 기본적으로 나갈 일이 많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이게 주로 쓰시는 폰은 아니시겠죠? 주로 쓰는 거. 이거는 내가 쓰는 건데. 아, 진짜요? 그럼 고장난 거고? 비행기 모드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 좀 조언 좀 해줘요. 어떻게 하는 게 그냥 좋을까요? 하나 제가 사드리고 싶습니다. 경비계를. 아니, 얘는 좀 그래도 혹시나 뭐 급히 연락 올 수 있는 상황이 많으실 텐데. 아, 근데 뭐 급히 오, 많이 일했으니까 좀 쉬어야죠. 쉬는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게 쉬는 거지, 영원히. 그런가요?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끝이 아니잖아. 시작이죠, 또 하나의. 그렇잖아. 저 친구의 또 시작이 있겠죠. 그게 저 친구의 시작이죠. 나와는 뭐 끝이지만 항상 끝은 어떤 거의 시작인 거 아닌가? 오, 그렇죠.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이게 좀 더 비싼 거야. 훨씬 있는데. 안녕하세요, 작가 관지상입니다. 오늘 또 제가 교육생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놀러 와 주셨습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또 하셨어요, 선생님. 이게 또 얼마 만인가요?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3년 12월이네요. 네. 12월이고 수업은 22년 12월에 듣고 아, 12월 차곡차곡 듣고 12월에 낙찰 받고 1월에 낙찰 또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지금 1년 만에 또 다시 뵙게 된 28살. 그쵸, MG 경매 타이틀로 해서 맞아요, 제가 한번 맞아요. 올렸던 기억이 나고, 선생님 전에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되겠다. 그쵸. 그래서 그 생각은 계속 잘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이 아. 또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때 인터뷰하면서 세 채 받았던 거죠? 그쵸. 12월 강의 들으면서 한 채 받고 다음 달 1월에 강의 끝나자마자 두 채 받고 해서 세 채를 받아버렸죠. 그래 버렸죠. 그래서 그 세 채 네. 받은 거는 어떻게 또 잘 세 채. 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쵸. 이후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선생님 저도 꼭 한번 다시 뵙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뭐 대체 휴가? 뭐 그냥 연차라 보시면 됩니다. 그 대체 휴가랑 연차는 좀 개념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다른데요. 왜냐면 내가 조금 얘기하면 네네. 나는 잘 좀 네네. 멀어진 사람이니까 네네네. 쉬는 날 못 쉬고 일을 해서 받는 휴가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꽤 바쁘게 움직이셨구나, 회사 업무가. 맞아요. 현재는 회사원, 맞아요. 대기업에 다니고 계시는 MZ세대. 바로 또 작가님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바로. 또 귀한 연차를 저 같은 사람한테 또 쓰기가, 선생님도 되게 바쁜 사람, 뭐 회사 일도 그렇지만 네. 외적으로 하는 일들이 되게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종교 활동도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인 그것도 있고요. 거고, 크리스마스 또 다가오면 올해도 자선 행사에 참여하나요? 당연히 해야죠.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게,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이분 날이 아마 수업 날이었을 거예요. 원래 맞아요, 광화문 갔다 거기 사람 없어가지고 서울역 가서 햄버거 나눠주셨다. 맞아요. 기억이 되게 나요. 그런 활동들도 하고. 맞아요. 그런데 경매에 대해서는 네. 세채를 하고 나서는 입찰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구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긴 하거든요. 정확히는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아, 또 그쵸. 돈뿐만 아니라 또 이제 돈도 모으지만 관리하면서도 좀 많이 배웠고. 아, 그렇죠. 입찰로 연락 안 드렸지 관리하면서는 아마 연초에는 좀 이렇게 많이 자주 했다가 그렇죠. 그 뒤부터는 제가 알아서 4월에 5월에 6월 7월 8월 9월 10월 지금까지도 알아서 계속 최대한 혼자 하고 있는 거지. 그래. 사실 제가 그걸 다 드렸으면 작가님 잠 못 자셨어요. 수신 차단했을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사실 입찰뿐만 아니라 계속 이 활동은 쭉 이어가고 있었고. 그렇죠. 네, 당연히 작가님 10배를 운영하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저는 그 10%밖에 안 해도 가끔 마음고생도 하고, 답을 못 찾을 때도 있고, 그런 고민도 하고, 막 유튜브 엄청 찾아보고, 그런 일도 많고 해서 활동은 계속 하고 있었고, 네. 입찰 문의만 안 드렸던 것 뿐이지, 뭐 회사 일도 하면서, 또 이런 일도 하고, 사업성으로 살짝 하면서 네. 지내고 있어가지고, 돈도 모으고. 돈 모으는 거는 누구보다 속도가 빠른 사람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소스를 찾아가지고 네. 아주 재밌는 소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아, 그래요? 가져온 거예요. 약간 비공개 소스도 있고 공개적으로 할 만한 소스인데 아마 이런 처음 들으실 것 같아요. 작가님 입장에서. 네, 이런 직업이나 이런 네, 그런 게 준비돼요.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갖고 온 소스에 대해서 여쭤보기 전에 네네네. 선생님 수업 듣고 나서 1년 지나면서 세 채를 낙찰받고 세 채가 다 임대는 나간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자 제가 좀 그래도 준비를 해왔는데 뭘 또 그렇게 막 갖고 왔어, 부담스럽게. 별거 아니에요.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인 그렇구나. 거고 여기 보시면 그 작가님의 그 표 약간 이렇게 변형해서 좀 살짝 보여줘도 돼요? 네, 당연히 되죠. 당연히 뭐 되죠. 자세히 보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1번, 2번, 사진 파일로 3번. 보여드려도 됩니다. 전혀 저는 상관없습니다. 네. 자신감.
아예 뭐 이런 거 공유하는 것쯤이야 뭐 전혀 상관없고 뭐 가끔 어떤 분이 템플릿 달라고 하는데 뭐 저는 그냥 드립니다. 이거 사실 뭐 이거 뭐 별거라고. 아, 이거 네. 엑셀 파일? 엑셀 파일도 뭐 이것까지 사실- 공개해 줄 수 있어요? 당연히 예 이거 뭐 이게 뭐 별거라고. 아, 그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별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또 엑셀 어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선생님은 뭐 눈 감고도 발로도 할 수 있는 정도. 아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총 세 채 중에 그때 영상에 달았던 거는 3번인 거예요. 3번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18평인 맞아요. 거 보니까 그럼 1번 물건 같은 경우는 그 사진으로만 이렇게 스쳐갔던 것 같긴 한데 페인트 칠하는 모습이랑 잠도 맞습니다, 거기서 맞습니다. 주무셨다고 맞아요, 했던 게 맞아요.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그게 인천의 숭이동 지상층 맞아요. 그게 역 근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인천역인가에 근처고 인천대학교 재물포역 맞아요. 거기고 인천대학교 바로 옆에 있던 그 지역 맞습니다. 거기 쾌적하지 않은 집이었던 걸로 오. 기억이 좀 나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사실 그 집 같은 경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좋았던 거구나. 첫 번째 집은 사실 강의 2주 받자마자 뛰어가라고 하셔서 뛰어갔다가 낙찰 돼버린 그런 거였는데 지금 제가 세 차례 다 돌려보니까 이 집이 가장 좋아요. 아 오히려, 네, 오히려. 그런 게 있다니까 진짜 아주 신기하게도 예, 가장 평수도 작고 가장 초보일 때 갔다가 버럭 배걸어가지고 되게 당황하고 이랬던 집인데 지금까지 문제가 하나도 없고 제일 깔끔한 집이었고 예, 오히려 그렇구나. 이 평수 크고 3룸이었던 애들이 내가 좋다고 추천했던 것들이 오히려 불편했던 아니 추천하신 건 아니에요. 다 제가 다 한 거였고 평수가 커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당연히 좋죠. 금액도 크고 좋은데 오히려 여기서 평수 작아가지고 얼마 못 받을 줄 알았는데도 꽤 금액도 큰데 소득이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일 작았던 인천 숭이동 1번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이 5,700에 맞은 맞아요, 거고 맞아요. 비용만 700 정도 정도구나. 수리비랑 뭐 취득세 법무비 다 해서 그 정도 든 맞아요. 거고 보증금 계약한 게 300에 300에 57? 57. 야 엄청 잘했다. 잘 500에 받았네. 50이었다가 그때 작가님이 55까지 올려보자 하셔가지고 55 정도에 시작했어요. 야 엄청 잘 받았네. 심지어 제가 봤을 때 그때 500이 60에 올렸어도 왔을 것 같은 게 그 555 때 연락이 한 10명이 왔어요. 올리자마자 쫙쫙쫙쫙 네, 엄청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동네 되게 무시하는 동네이긴 하거든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네. 네, 탑층이고 계단이에요. 5층인데 이거 누가 와서 살려나 제가 수리하면서 한 10번을 갔는데 돈 줘도 못 살겠다. 공짜로 내 사든 난 안 산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러네요. 네, 금액도 크고 네, 인기도 많고 근데 이 집은 약간 좀 다른 게 일반 사람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임대를 했어요. 전대를 한 집이에요. 그럼 더 좋잖아요. 저는 안 좋을 줄 알았어요. 사실 네. 거기서 이것도 괜히 했나 싶었지만 오히려 훨씬 좋더라고요. 부동산을 관리해 주시고 하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와 전대로 했는데 월세를 잘 받았다. 그래서 그 집 같은 경우는 보증금 300에 월세는 57만 원으로 계약해서 대출은 4,600 받아서 내가 든 돈이 1,500. 1,500 그렇죠. 1,500 대비 월세 57만 원 해서 이자랑 네. 원금까지 빼니까 26만 9천 원이 한 남는 거죠. 27만 원 정도 남는 그렇죠. 거네. 27만 원. 그럼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26.9만 원 곱하기 12에 내 돈을 나눠 맞아요. 1,500을 나누니까 그렇죠. 21%! 맞습니다. 그래도 대출 비율이 한 80% 받은 거고 보증금을 작은 금액을 받다 보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이 정도 덩치 물건에선 큰 편이라는 생각도 조금 그럴 들거든요. 수도 있겠네요. 회수를 한국이 조금 덜 했으니까 21%면 놀라운 수익률이라고 맞아요. 생각도 드는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기 원금하고 이자를 냈는데도 거의 27만 원 돈 남는 게 수익금이 크다는 게 괄목할 성과가 아닌가 싶네요. 맞아요. 선생님. 정말 지금 아주 이 집이 아주 효자집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입찰했을 때 크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수익률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선생님 1년 정도 월세 받으면서 보유를 해보면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접근할 게 아니구나를 분명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중요한 부분이 관리 용이성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 그런 게 나는 좋은 집이라고 요새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맞아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잘 맞는 물건이 관리 용이성에서 편했던 게 일본 맞아요. 물건이었다고 맞아요. 생각해서 효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는 3박자 다 맞았어요. 관리뿐만 아니라 관리 문의 한 번도 안 왔지. 금액도 수익률도 안전하게 20% 지켜줘서 당연히 고마웠고 그렇다고 해서 금액도 25에서 30 정도 안에 커트라인 들어왔으니까 약간 육각형 같은 집이에요. 균형이 잘 맞는 그쵸? 집이네. 그 구매가도 쌌고 그러네. 수익도 부담도 네, 없어. 사고 관리성도 좋고 모든 면에 있어서는 네. 아주 완벽한 물론 그러네. 금액적인 면에서 이제 거기가 이제 조금 당겨질 수 있는데 27만 원이면 엄청난 거죠. 어우 엄청나죠. 그쵸. 뭐 30만 원 넘어가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 사실 거의 육각형이라 생각됩니다. 이 집. 균형이 잘 맞는 집이 1번 집이었던 것 같고 그럼 얘는 좀 넘어가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세 분이 여기 있는데 뭐 여기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 이건 그냥 한번 그냥 보여드리고자만 한번 가져왔어요. 이거는 제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나가고 들어온 돈을 매일매일 일자별로 정리를 해요. 해가지고 네. 그래서 뭐 매일 체크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은 조금 들었어요. 맞아요. 사실 이제 8월까지 하다가 멈췄다가
어제 급하게 그래도 작가님 만나러 가는데 한번 보여는 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한 거였어요. 그러면 1년 소득이 나올 수 있겠네. 1년 소득이고 필터 걸면 1번 집에 대한 소득만 딱 잡을 수도 있고 얘는 딱 1번 집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1번 물건에서 지금까지의 수입이 총 월세가 맞아요. 5월 1일 날 들어왔나 봐요? 5월 1일부터 받았을 거예요. 낙찰은 한 작년 하반기 12월에 맞아요, 받은 맞아요. 거니까 그쵸. 공실 맞아요, 수리하고 맞아요. 명도하고 그 맞아요. 시간까지 합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총 받은 월세는 1번 물건에서 450만 원 맞아요. 정도 받은 거고 네. 총 비용이 이자와 여기 수리비 요거는 엄청 약간 조금 썼네. 집 구매 끝났으면 이제 그쪽 따로 가야 이제 되니까 중간에. 네네 중간에 뭐 문제 그랬어요. 있을 때 그랬어요. 비타오백 사들고 갔던 이런 금액까지도 좀 넣었어요. 그렇구나. 너무 사소한데 사실 약간 그런 금액도 넣고 보시면 그러네요. 네. 150원 막 써있네요. 맞아요. 뭐 밑에 층 위층 이거 좀 잘해달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런 걸 좀 많이 해가지고 그런 비용들 이자가 250 정도 되는 그렇죠. 거고 짜잘한 부대 비출이 그게 부대 비용이. 30만 원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만 썸하면 올해는 한 150 정도 벌었다. 1번 물건에서 소득은 한 150 정도. 그렇죠. 올해로 보자면 그런데 이게 늦게 시작됐으니까 그렇지. 1년으로 잡으면 그대로 이제 곱하기 2를 하면 한 3, 400, 300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제. 그러네요.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이게 필요해요. 제 생각에. 맞아요. 이게 저는 파이프라인이 이것뿐만 아니라 집 말고도 또 요새 또 많은 것들 시작하고 해서 회사도 그렇고 사실 회사 파이프라인도 회사고 집도 한 집 한 집 한 집 좀 쪼개고 싶고 왜냐면 이 한 집이 얼마 내는지 이게 섞이는 게 싫더라고요. 집 세 개를 뭉뚱거려가지고 얼마 받고 얼마 지출하고 하면 괜찮긴 한데 그 한 집 입장 좀 미안하잖아요. 난 잘하고 있는 집이고 얘는 못하고 있는 집도 있는데 분별하고 싶었어요. 잘하는 애한테는 선생님 오늘 받은 대체 휴가 같이 그런 걸 인센티브 그렇죠. 좀 주고 뭐 줄 건 없지만 경쟁을 또 시킨다. 줄 건 없지만 그래도 썸 쳐진 금액보다는 조금 네. 더 그 안에서의 그 개개별로 좀 썸 쳐진 게 이제 썸이라면 합계라고 네. 그 정도는 아실 그죠, 거라고 그죠, 생각해요. 그죠. 네. 가끔 모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요? 일자별로. 1번 물건은 네. 그러면 훌륭하다. 네, 아무튼 결론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2번 물건 같은 경우는 영상에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 아예 명도가 안 됐었던 거의- 저는 명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안 됐을 때. 무서우신 분이 좀 계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신랑이 중이었던 집이었죠. 맞아요. 근데 그 집이 가장 비싼 집이었고 3개 중에 그렇지 맞아요. 않아요? 가장 그리고 비쌌죠. 평수도 제일 크고 엘리베이터까지 심지어 엘리베이터 있었던 있었죠. 맞아요. 집이었는데 걔 같은 경우는 낙찰이 1억 2천 정도에 받은 거고 맞아요. 취득세 중과 이런 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네, 없었어요. 맞아요. 세금이랑 비용 법무비 다 해서 한 600만 원 든 맞아요. 거고 여기는 보증금이 2천에 65 맞아요. 이게 좀 못 받았네. 이 집이 가장 늦게 나갔죠. 이 집이 좀 일찍 수리도 잘 맞추고 일찍 나갔고 이 집이 좀 늦게까지 나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막 월세가 7월 달에 받으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렸네요. 지금 보니까. 예, 그래서 공시비용이 좀 길었다? 그랬던 집이긴 했어요. 요거 마음에 보고 요거로 좀 넘어가면 맞아요. 대출도 1억 2천 대비 9,800이면 얘도 80% 80% 받았네. 맞네. 네. 그래서 월세는 2천에 65니까 내가 든 돈은 1,000만 원 정도 든 네, 거고 보증금이 크다 보니. 회수를 많이 했어. 맞아요. 오히려 1번 물건보다는 돈 금액 합산이 자체는- 썸이 적었네. 여기 썸이 좀 적었죠. 맞아요. 그리고 월세에서 이자가 40만 원 정도, 원금이 한 7만 원 돈 나가서 맞아요. 내가 남는 돈이 한 18만 원 정도 맞아요. 되는 거지. 그럼 수익률 1,000만 원 대비 18만 원 12개월 하니까 맞아요. 수익률은 한 20%. 맞아요. 어느 정도 선방은 했죠. 훌륭하네. 맞아요. 이건 돈을 회수를 많이 해.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맞아요. 우리는 2천이면 큰 편이니까. 엄청 크죠. 내 돈이 적어서 약간 눈속임을 할 수 있어. 맞아요. 내 돈이 좀 덜 들어가. 맞아요. 대신 상대적으로 적어지다 보니까 수익도 살짝 적어졌지만 뭐 수익률 자체가 또 맞고 하다 보니 괜찮은 집인데 사실 이 집의 문제는 누수가 좀 많았어요. 근데 이 집의 누수를 거의 한 400만 원 썼어요. 제 집 쓰는데 200 썼고 전체 집 페인트 사람들끼리 다 뭉쳐 이제 이러다 집 무너진다 해가지고 분담금 내라 해가지고 200 써가지고 그 선생님이 좀 주도했어요? 아니요 전 주도 못했죠. 네. 저는 4층인데 3층에 있는 관리분이 해주셨죠. 페인트 전체적으로 했다는 건 선생님이 4층이면 탑층이었어요? 5층이 탑층인데 5층이 호수가 하나예요. 4층에서는 저희 집이 탑층이에요. 위에가. 예. 근데 여기 페인트는 여기 페인트뿐만 아니라 한 1,800만 원 정도 돈을 써가지고 집 전체 페인트 다 하고 위에 방수해주고 외벽도 하고 외벽 다 하고 안에 계단도 하고 안에 계단도 했어요. 맞아. 이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돈 꽤 드는 한 2천 주지 않아요? 1,800 정도 들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각 세대별로 한 200만 원씩 모아가지고 그 페인트 칠 하면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는 거는 저 같은 선생님 경우도 집이라고 그렇고, 맞아요. 탑층이라고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그 주도는 보통 탑층 주인들이 하는 건데 또 밑에 층 반장님께서 해주신 거라면 또
너무 다행스러운 감사한데 거고. 감사하죠. 그 뒤에 알고 보니까 저희 집은 사실 문제가 없었어요. 외벽상은. 근데 그랬구나. 다른 집들 저쪽 말고 제가 이쪽이면 저쪽 집들에서 그 라인이 다 그랬구나. 물이 완전 이제 폭포처럼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심했구나. 4층, 3층 그 사이에서 막 난리 나고 관리자님도 전 몰랐는데 일 다 끝나고 나니까 자기는도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좀 기분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물론 저는 해도 좋은데 보통 나서시는 분들, 어쩌면 반장 네네. 역할을 하는 분들은 네네. 건물 안에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분이 선출되는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보통은 네. 자기 집이 문제가 생겨서 돈을 걷다 보니까 네네. 내가 반장 역할이 자연스럽게 된 분들이 대다수인 그쵸, 거지. 그쵸. 그분들도 뭐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네, 그거 해주신 게 어딘가라고 생각도 저는 들고, 그게 장기화가 되면서 선생님 집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누수가 또 진행되면 건물 그 내구성에도 분명히 맞아요.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맞아요. 그럼 진짜 무너질 수도 있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다행스러운 부분이 아니라 맞아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렇죠. 그냥 뭐 아깝다 이건 아니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나 알고 보니까 자기네 집도 그랬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400을 냈어요. 저희 집 개별적으로 안에 내부 수리하는데 200 정도 추가적으로 이 중간 과정 중에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 많이 세입자가 냈어요. 뭐 중간에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다행이네. 제가 정말 잘했어요. 제가 진짜 가가지고 샤인머스켓 사가지고 밑에 집 드리고 관리자님 드리고 그럼 비용도 네. 다 들어있네. 다 들어있죠. 네, 다 들어있죠. 다 드리고 심지어 그 올수리 사장님도 너무 항상 감사했다 드리고 이게 그런 식으로 약간 짜잘하게 좀 많이 쓰기도 하고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끔 혹시나 뭐 화장실 수리할 경우에는 하루 정도의 뭐 사우나 비용을 좀 드리거나 이런 일도 있었고 다 드리는 그랬구나. 쪽으로 뭐든 제가 10,000원이만 아끼고 싶은 그런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쓰는 게 맞다 생각하기도 해서 그렇게 드리면서 괜찮았고 근데 그러다가 문제 생겼던 게 저희 집 200만 원 해서 수리하고 외벽 1,800만 원 들여서 저 200 내고 400 정도 내서 수리를 했는데 밑에 집에서 관리자님이 4층이 2호고 3층이 3호수예요. 관리자님이 중앙호수에 사세요. 네. 그러니까 4층에 요 반쪽, 2호 쪽에 반쪽 이런 식으로 걸쳐 있죠. 근데 저희 집에 또 누수가 난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그래서 알고 보니까 너희 집 화장실이다. 그래서 봤더니 결과적으로 화장실에도 화장실 바닥 방수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뜯어가지고 200만 원 거기도 정도. 자주 그래요. 저도 했어요. 그래요? 저도 한 네. 올해 초쯤에. 그걸 하려고 했다가 이분이 늦게 연락을 주셨어요. 왜냐면 이제 외벽 방수 됐으니까 물이 다 그쳤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30ml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집 화장실에서도 내부적으로도 누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잡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다른 인테리어 사장님 불러가지고 사장님 말로는 화장실 방수해야 되긴 하는데 너무 소량이어가지고 약간 좀 애매하다. 일단은 지금 하수구가 막혀 있는데 하수구를 한번 뚫어보자. 왜냐면 하수구가 막혀 있다 보니까 물이 고이니까 계속 내려가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25만 원에 해서 배수를 뚫었더니 그때부터 10mm로 줄은 거예요. 하루에 떨어지는 양. 근데 10mm가 그래도 매일 떨어지니까 정말 소량인데 돈값 따지면 한 1cm도 안 되는 양이어서 이거를 할까 말까를 관리자님이랑 저랑 계속 좀 많이 고민이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닫기 전에 바구니 하나 두자 그 위치에 그렇게 하고 닫았어요. 그 그러면 정도만 바닥 아직 안 수리하지는 했어요. 않은 거예요? 맞아요. 아직 안 했어요. 아주 현명하게 잘 밀었네요. 그쵸. 일단 뚫는데 25만 원, 밑에 집에서 이거 닫고 뭐 도배해드리는데 25만 원, 바구니까지 줘가지고 50만 원 정도에 좀 싸게 누수 처리했죠. 거기.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미루는 거라고 저도 항상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작가님 가르친 대로 약간 그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지금에도 마음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4,500을 쓰면은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올해 200 쓰고 내년에 200 쓰면 또 달라지는 거라고 그쵸, 생각이 그쵸. 들어서 저는 현명하게 잘 대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200이 내일의 200 그리고 10년 뒤에 200보다는 낫잖아요. 지금의 200이. 저희 레버리지 때 대출 때도 그렇죠, 배웠듯이. 그렇죠. 뭐 내년에 다르죠. 내년에 200 쓰는 게 뭐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지니까 아니면 내년 200을 내가 1년 동안 미리 쓸 수 있으니까 뭐 복잡하게 따지는 것보다는 마음적으로 지금 쓰는 것보다 나중에 쓰는 게 조금 낫지 않나 뭐 그런 그렇긴 부분이지 하죠.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계산이 치밀한 사람으로 맞아요.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 생각보다 그렇게 치밀한 사람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도 그쵸. 들어서 제 느낌대로 아주 현명하게 잘 행동하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하긴 했는데 잘 하면서 경험도 많이 했고 누수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고 그런 집입니다. 그 비용은 사실 여기 그러게. 못 넣었어요. 그러네. 원래 여기 이쪽에 막 200, 200 그리고 50 그러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 집 뭐 계산해 보면 뭐 이 집 자체는 마이너스인데 저는 뭐 그런 거에 연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쵸. 이 당시 때는 혹시라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이 세입자는 맞아요. 또 늦게 들어와서 하반기 때 맞아요. 그렇죠. 들어왔었고 4번, 5번밖에 안 했고 1년치 따지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적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내년부터는 또 다른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뭐 내년 또 200이 기다리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도 그쵸. 그때는
우리는 풀로 1년을 꽉 채워서 사는 맞아요. 세입자니까 조금 느낌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지출면에서는 굳이 이렇게 하나만 안 따집니다. 썸쳐가지고 아예 뭐 올해 잘 벌었다가 아예 뭐 200 정도 낼 수 있지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맞아요. 네. 나도 그런 식으로 그쵸.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썸 쳐가지고. 맞아요. 수입은 따로 인정해주는데 지출은 같이 분담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모든 집의 수입으로 분담해야지 당연히 이러고. 그게 우리 맞아요. 여러 개 집을 임대하는 거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살아남는 길이라고 또 하실 것 같고 저도 되게 동감하고. 맞아요. 그걸 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그쵸, 그쵸. 맞아요. 제가 이 집이 하나였으면 불편하지. 불편한 게 아니라 이제 작가님 이제 끝나는 거지. 나 안 해.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이 지출만 하니까 안 해. 이런데 그럴 다른 수도 집에서 이렇게 많이 커버해주니까 마음에도 그렇게 막 큰 그러지 않았어요. 올해는 사실 뭐 그렇게 번 것까지는 아니어도 전 충분히 계속 늘려갈 마음이 있고 되게 오히려 3개여서 다행이다, 참으로. 네, 이거 하나였으면 못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벤트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수리비 하자에 네. 대해 큰 지출에 대해서는 저는 또 월세 들어온 거에서 나간 거 뭐 예를 들어 올해 뭐 500만 원 받았는데 방수 비용 같은 건 네. 목돈이니까 뭐 200만 원 나가서 300만 원밖에 못 벌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처음 낙찰받아서 수리를 안 한 걸 수도 있거든. 맞아요. 그러면 내가 비용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맞아요. 들어간 비용으로 혹시 환산을 한다면 조금 다른 부분일 수도 있다고 그쵸. 생각해요. 이쪽이 드는 게 아니라 이쪽을 밀어야. 그렇지. 그리고 수익률이 좀 낮아지지만 그렇지. 월세 자체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또 차곡차곡 받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매년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돈이라기보다는 그쵸. 페인트 방수 한 번 했다 그러면 최소 10년은 쓸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뭐.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 사실 그거 5년 나눠가지고 해야 뭐, 그까지 근데 좀 그렇고. 그래도 그렇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큰 돈이 아니니까. 그렇죠. 맞아요. 저도 동감하고. 느낀 게, 저 솔직히 수익이 없어도 돼요. 그냥 재밌어요, 그냥. 내 세계 썸쳐서, 이거 올해 빵원이어도 재밌어요. 이 세입자 만나고도 재밌고, 오히려. 누수 처리하는 건 좀 마음이 좀 어렵긴 한데, 또 재미도 있고 되게. 왜냐면 또 이 파이프라인 뿐만 아니라 회사 파이프라인이 이게 또 약간 같이 해주니까. 그리고 또 제 그렇지. 3회 또 제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다 합치면, 아주. 그게 되게 풍부하네요. 쏠쏠한가 보다. 엄청 쏠쏠해요. 여기랑 연관이 되게 커서 작가님 못 들어본. 일단은 3번 좀 그래요? 넘어가시죠. 네. 그러면 이번 네. 집은 수익률 한 20%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쵸. 지역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아까 시흥의 네. 거모동 그쵸. 집이었던 거고 2번 맞아요. 집이 3번 집은 우리 영상으로 그때 맞아요. 소개시켜드렸던 얘도 시흥 거모동 그 옆이었잖아요. 걸어서 한 5분 정도 되는 5분도 아니야. 3분이면. 알겠어요. 엄청 3분 가까웠죠. 정도 맞아요. 됐던 맞아요. 그 집에 그때 당시 아마 영상에 세입자 받았습니다. 제가 아마 올렸을 거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거기에서는 약간의 이벤트가 있었다고. 있었죠. 세입자와의 이벤트가. 우선 수익률부터 보면은 그때 당시에 낙찰을 9,300에 그렇죠. 받았고 비용이 한 1,700 들었네. 올수리를 올수리 했죠. 맡겼죠. 맞아요. 그래서 한 올수리 맡기고. 1,700이면 완전 다 했네. 그쵸. 그때 수리가 한 1,500 들었네요. 보일러까지 다 하고. 보일러도 하고 네. 페인트랑 맞아요. 화장실도 다 하고 했으니까. 사실 수리가 한 1,500 정도 들었고 그 외 부대비 한 200 정도 들었네요. 그래서 맞아요. 1,700에 보증금이 1,000에 75로 75. 세입자는 네. 들었고 대출 비율이 76%입니다. 써져 있지만. 네. 여기 40년 5.2%에 다 써놨어요. 깔끔하죠, 아주 양식이. 76%였던 이유는 왜 깎였죠? 80이 안 됐던 이유는 아마. 낙찰 비율이 좀 맞아요, 높았나 맞아요. 보네요. 내가 든 돈은 수리비가 좀 크다 보니까 맞아요, 3천 정도 든 거고 원금하고 이자를 빼니까 이자가 30만 원 정도에 원금에 원금이 그 정도 해서 5만 원. 네. 한 35 정도 이자가 나가는 거니까 36 정도 나갔네요.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한 40 정도. 그렇죠. 39년 3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떨어지고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수익률은 3천만 원 대비 40만 원 들어오는 거니까 연 수익률은 한 16% 맞아요. 정도 되긴 하는데 맞아요. 이 세 개 중에 수익률은 사실 제일 낮지만 그래도 수익금이 얘 같은 경우 거의 40만 원이 떨어지다 맞아요, 보니까 월세 받는 맛은 얘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 수익률이라는 거는 선생님은 또 기억력이 워낙 훌륭한 분이어서 자꾸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이 수익률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까먹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네요. 결국에 나한테 남는 거는 금액이 월세 있어. 들어온 거에서 이자 나가는 거 딱 차액. 그래서 수익금이 나한테 보이는 거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기분이 좋더라고. 그렇겠네요. 근데 사실 그거는 작가님이 이제 채수가 더 많아지고 이러고 자금력이 빠르게 돌리실 수 있으니까 한데 저같이 처음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이 첫 금액이 큰 게 부담스럽죠. 부담이 좀 아깝죠. 이거를 쪼개가지고 1,500 쪼개가지고 요 두 개 있으면 그렇지. 훨씬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도 받으시고 그렇죠. 처음에는 약간 수익률에 더 집중하는 것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이제 3년, 4년 지나가다 보면 수익률 필요 없고 금액만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조금 더 지나가면 맞아요. 그게 좀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뭐 지금 3천만 원 썼지만 이거는 과거 일이고 끝난 건데 맞아요. 뭐 이거를 어떻게 맞아요. 다시 여기서 배우면 되는 거지 그렇죠. 뭐. 맞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의 세입자 그때도 선생님 출장 체코 갔을 땐가도 막 점심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 주시고 네. 했던 게 이 세입자가 중간에 나갔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세입자가 카톡 프로필을 봤을 때 좀 위험하다 싶었지만 받았어요. 근데 위험하다 그 네. 구체적인 느낌이 뭐예요? 약간 힘을 쓰시는 분인. 이런 세입자 받지 말라라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급하게 구하는 사람. 두 번째, 보증금 좀 줄여가지고 월세 높이면서 낼 수 있냐는 사람. 세 번째, 직업이 좀 애매한 사람. 딱 보기에.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 세 개를 다 만족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약하고 돌아올 때 저 세 개 다 맞는데? 그래서 약간 에이 아니야. 오늘 계약 잘했어. 이거 제가 직접 계약해가지고 원래 1000에 80에 내놨는데 500에 80으로 좀 해달라. 유동성이 지금 잠깐 없어가지고. 그래서 괜찮다. 저는 좋으니까 괜찮다고 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급하고 약간 그 문신이 이렇게 있고 그랬어요. 온몸에. 한 곳이면 모를까. 근데 온몸에 있는 그런 분 있었어요. 남자분이. 그러면 약간 사실 선입관이 생기죠.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좀 꺼려질 수 있긴 한데 돈만 보고 쫓아갔죠. 저도. 바로 사인해가지고 그렇죠. 해가지고 제가 거의 부동산처럼 직거래로 이렇게 잘했죠. 잘 설명드리면 보증금 안전하다. 그리고 한 2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심지어 이 집은 첫 달은 잘 첫달 들어갔고. 무료. 그때 프로모션 같은 걸 많이 그렇죠. 했잖아요. 맞아요.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맞아 고민해가지고 빨리 마케팅처럼 임대를 맞출 맞아요, 수 맞아요. 있는 고민을 많이 했어. 맞아. 어차피 한 달 정도 공실 둘 거 한 달 무료로 드리자. 렌트 그리고- 프리. 맞아 렌트 프리로 첫 달 무료. 플러스 근데 이분이랑은 특별히 나갈 때도 무료로 해주겠다. 2년 끝 마지막 다 채웠을 때 24개월 차도 무료 이렇게 했었죠. 근데 첫 달 무료라서 4월 1일 안 받았어요. 안 받았고. 들어왔죠. 5월 1일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달이 월세인데. 그쵸.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월세, 두 번째 달 월세인데 첫 번째 월세 받아야 되는데 안 주고 5월 중순에 연락했죠. 왜 안 주냐? 깜빡했다. 뭐 이러면서 그러구나 했는데 보증금은 다 받았어요? 보증금은 당연히 받아야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보증금도 조금씩 줘. 쪼개서 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용납 못하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월 중순에 뭔 일이냐? 빨리 2달치나 밀렸다 내라. 근데 심지어 내가 한 달 무료로 줬다. 여자분이 이제 알겠다 했는데 해외 출장 중에 부부가 살고 부부셨어요. 있었나 맞아요. 부부인데 출장 중에 점심에 남자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건데 남편한테 그 문신 많으셨던 분한테 저희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돈도 하나도 안 내고 무슨 보증금 다 까먹진 않았지만 보증금만 내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심지어 이 집 월수리 했잖아요. 1,500을 들여서 저의 혼신이 담겨있는 집이에요. 다른 집이면 몰라요. 이런데 돈도 안 들었어요. 이번 집. 근데 제일 깔끔해져 했던데 첫 들어온 사람이니까 1,080을 받은 거잖아요. 훨씬 좋은 집이고 화장실 돼 있지, 싱크대 이쁘지, 다 돼 있지, 방 다 깔끔하지 하는데 거기 면적도 되게 넓어. 맞아요. 심지어 아이가 둘에다가 멍멍이까지 있어가지고 집이 좀 망가지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쁘죠. 제 입장에 완전 새 집이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해가지고 이때는 제 이런 일 처음 겪으니까 혼자 좀 고민하면서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아마 작가님한테 마지막에 조언을 구했을 거예요. 정 안 됐을 때가 그랬던 것 같은데 처음에 제 계획은 500 받았으니까 85만 원 곱하기 6개월 차쯤에 내보내자. 보증금 빵원 냈을 때. 그냥 연락 두절하고 그냥 지냈어요. 근데 연락 두절이 선생님이 연락 제가 두절했죠. 안 줄 거야. 그냥 빵원 되면 내쫓을 거다. 근데 가면서 찾아보니까 빵원 되면 더 위험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그때는 제일 몰랐죠. 끔찍한 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돈 주면서 내보내. 진짜 임대 관련된 부동산 업자들의 영상을 보면서 와 이거 영혼 됐다가 큰일 나겠다. 진짜 우리 집 1년 동안 돈 못 받고 이거 아무리 제가 명도 소송하고 강제 집행까지 하면 1년은 걸리겠다. 6개월에서 1년 걸리고 1년 뒤에 돈을 주겠냐 걔네가. 돈도 없는데 뭐 그럴 바에는 지금 500 중에 300 까먹었으니까 200이라도 주면서 잘 협의해보자. 2주 만에 마음을 바꿨어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서로 우리 잘 완만하게 해보자 하면서 첫 달 월세 특별히 안 받겠다. 원래는 첫 달 월세 받아야죠. 못 받은 거 무료로 해줬다가 이거 안 내고 갈 거면 아니니까 특별히 그거 해줄 테니까 너 이렇게 좀 잘 해달라. 당장 집 구하고 이때까지 나가면 200 150, 100 이렇게 줄 수 있다. 시켜놓으면 명도를 또 한 번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200대 명도를 했죠. 200만 원쯤 됐을 때. 한 3개월쯤 있을 때 명도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죠. 사실 이게 최근까지 돼 있네? 여기서 보면 빵원 내고 여기서 300만 원이라는 게 500의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고 300은 다시 수입을 친 거예요. 새로운 세입자 들어온 거. 그쵸. 그리고 요 세입자? 맞아요. 그 세입자에 대한 계약금이 요로 새로 다시 들어온 거. 전 세입자에 대한 계약금 다시 빼줘야 되니까 500 받았던 거 다시 반환해주면서 그동안 못 받은 월세를 받아준 거죠. 그럼 어쨌든 그분이 수익은 다 발생했죠. 그쵸. 손해를 보는 것도 나는 큰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손해는 안
봤어요. 소래는 없었던 거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가주셔서. 맞아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 다 계산했을 때 지금 이게 가장 수익이 높으면서 이 곡선이 있을 거잖아요. 언제 나가면 이게 막 이런 썸이 있을 거잖아요. 나중에 나가서 영원되면 마이너스 막 얼마 될지 모르는 그게 끔찍한 무한의 일이죠. 끔찍한 일이 있잖아요. 딱 최고의 시기에 잘 나가주셨어요. 아무래도 좀 오래 있어요. 그래도 저도 월세는 보증금에서 뺄 거니까 오래 있으면서 또 너무 오래 있으면 이제 수익률이 갑자기 떨어질 거잖아요. 왜냐면 안 나가는 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적절한 시기, 가장 제 총수입이 늘어났을 때 딱 나가는 게 아닐까. 나가시고 나서도 금방 표 일주일 보니까 만에 재계약이 됐어요. 네. 사실 이거 나갈 때 제가 300만 원을 뺐잖아요. 사실 이분이 월세는 2.5개월밖에 안 했는데 첫 달은 무료 해줄 테니까 2.5개월치 너희 산 거는 내라. 그리고 플러스 이거 한 달 동안 공실이니까 한 달 공실비만 받겠다. 그래서 3.5개월치를 받아서 300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한 달치를 미리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계약이 됐으니까 그러네. 꽁돈을 번 거죠, 사실. 임대업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사실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가끔 발생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역시 뭐가 있는 사람이 득을 더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한은 내가 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 내가 돈은 들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갑과 을이라고 하기는 조심스럽긴 한데 그쵸.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임대인이 유리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쵸. 우리가 심적으로 고생한 거는 있긴 한데 맞아요. 근데 결국에 따져보면은 손해를 보기가 오히려 쉽지가 않은 구조는 맞는 것 같아요. 맞긴 하네요. 그래도- 손해를 막고자 하면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거를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결국에 그 문신 있고 막 이러신 분들도 얘기가 다 통해요. 그래도 잘 나가주셔서 맞아요. 거기는 총 수익률이 16%. 그렇죠. 지금 요 수익률은 지금 기준이긴 합니다. 지금 그렇죠. 월세. 전액 세입자 수익금이 맞아요. 훨씬 높긴 했겠네. 그렇죠. 10만 원 더 받았으니까 85를 받았으니까 수익률이 24%? 눈 돌아가지고 그냥 막 계약했던 거죠. 아무리 보증금 적어도 그렇죠. 어차피 돈을 냈잖아요. 수리비나 이런 건 그렇죠. 이미 냈고 돈 당장 필요 없으니까 뭐 월세 더 준다면 뭐 나야 좋지 하고 했다가 세계의 총괄 수익률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이거도 있죠. 아, 요거구나. 세 요걸로 개를 보면 다 돼? 더하면 이렇게 되고 선생님이 세채 수업 들었을 때 거의 세채를 비슷한 시기에 받았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매 시작하고 한 달, 두 달 정도 안에 세채를 받은 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렇죠. 총 들어간 돈이 5,500 정도 드는 거고 비용 다 떨궈내고 그렇죠. 선생님이 순수하게 받는 게 84만 원. 그러면 세 개의 총괄 연 수익률은 18%. 맞습니다. 근데 심지어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레버리지를 넣어야 돼요. 제가 6천만 원 있었냐? 없어요. 전 3천만 원밖에 5천. 없었어요. 네. 아. 이 3천 어디서 왔냐? 마통에서 왔죠. 누나한테도 막 빌리고 그러지 않아? 마통을 하기 전에 누나한테 일단 미리 아, 받아놓고 그리고 마통을 다시. 받고 치환했으니까 그냥 마통 받았다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럼 사실 여기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3천 정도는? 여기 보시면 3천이 덜 들었으니까 요거. 요걸로 그쵸. 한 거구나. 심지어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되니까 네. 생각보다 되게 네. 치밀한 사람이네. 여기서 받은 거에서 마통이자 15만 원, 16만 원 빼면 3천만 원 빌린 거에 대한 마통이자 빼면 마통까지 포함하면 진짜 이건 2,500이 든 거는 그쵸. 선생님이 현금 제 플러스 현금. 돈인 거네. 그렇죠. 그게 모아놨던 돈인 거고 그쵸, 그거 기존에 있던 대비 돈. 마통까지 빼서 68만 원 맞아요. 받는 거면 연 수익률은 31%! 맞습니다. 네. 훌륭하네. 네, 요거 그대로 이 영상에 그냥 올려주셔도 됩니다. 31.6%가 맞습니다. 원금 수익은 안 넣었는데 1년 동안의 수익은 사실 5,500 들었지만 원금이 1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 한 달에 110 들어와요. 84만 원이 아니라. 마통까지 빼도 85만 원 이게 들어오는 거죠, 사실 정확히는. 그럼 85만 원 네. 정도면 수익률이 더 한 35%만 이렇게까지. 선생님 월급에 뭐 1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많이 돼요. 그래도 선생님 추가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조금 드네요. 맞습니다. 좀 느낀 점을만 공유드리면 네, 1년을 돌아보면 작가님이 이제 11월 1년 만났으니까 1월은 좀 추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임장하러 가고 낙찰하고 받아도 다 눈이 오는 날이었어요. 낙찰되고도 처음이니까 당황스러웠는데 마음이 또 혼자 있고 제가 혼자 이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런 좀 외로움. 작가님의 도움이 있었지만 상경은 외롭잖아요. 혼자 차 안에 벌벌 떨면서 막 맞아요. 세입자 기다리고 있고 맞아요, 그 맞아요. 포스트잇 붙이고 이랬던 것 같고 1, 2월 이때는 또 이제 세입자랑 얘기하면서 뭐 생각도 잘 풀리고 이제 또 약간 수리에 대한 좀 이런 막막함이 있었지만 작가님 도움 잘 받아서 네, 그렇게 잘 지냈던 것 같고 3월, 4월부터는 임대가 안 된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었던 것 같고 4월, 5월 때는 임대되면서 좀 쏠쏠해지면서 두 채 정도 이렇게 나갔고 했으니까 이제 시작이구나 이 사업에 대한 봄이 왔고 임대 사업에 그쵸, 대해서 그쵸. 그리고 5월, 6월, 7월 물론 한기가 너무 공실이 길었어가지고 두 번째 집이 그거에 대한 좀 마음고생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기다렸어요. 뭐 크게 뭐 그런 거 없이 사실 제일 잘 나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또 그게 제일 좋은 안 가격에서. 나갔어. 올 제일
제일 안 나갈 집이 되게 잘 나가가지고 그러네. 네, 그런 면에서도 되게 다양한 걸 배웠고 종합적인 걸 배웠죠. 잘 나가는 집, 못 나가는 집도 좀 느껴봤고 수리도 다 느껴봤고 셀프 수리도 해보고 사람 써서 올 네, 수리도 해보고 네. 종류별로 경험을 했다고 진짜 생각이 온갖 드네요. 경험 다 했어요. 물론 작가님은 저보다 10배 많으시니까 훨씬 경험 많으시는데 작가님의 그것들 한 번씩 다 찍어봤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찍어본 것도 많겠지만 뭐 수리도 해보고 세입자랑도 싸워보고 명도는 그래도 되게 수월했어요. 뭐 싸움까지 안 가도록 잘했고 또 누구보다 말싸움에선 밀리지 않는 사람인데 말싸움을 제가 마치 주는 것처럼 얘기를 좀 잘해가지고 해보자가 아니라 이거 내가 이건 줄 테니까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잘하다 보니까 설득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명도자랑도 싸워보고 세입자랑도 싸워보고 내보내보고 세 개가 다 장작 잘 됐는데 바로 누수 전화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누수에 이제 또 스트레스 받아보고 또 누수 처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왔었어요. 올해 그렇게 해서 끝났죠.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가지고 이제는 좀 안정화가 돼가지고 한 2, 3개월 동안은 이제 또 겨울잠을 준비하는 그런 안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년 동안 느낀 점은 되게 재미있었고 그리고 뭐 안 해봤던 경험이고 사람들의 인생에 한 30, 40대쯤 이제 집을 처음 구매하고 했을 텐데 비교적 좀 일찍 나이 뭐 그래봤자 한 2, 3년 혹은 3, 4년 이럴 수 있는데 아 선생님 나이가 28이잖아요. 아 28이구나. 그쵸. 작가님이랑 띠동갑. 작가님이 아마 처음 시작했을 때가 27이라 하셔가지고 저도 12월에 딱 처음 시작해가지고 작가님과 비슷한 느낌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선생님 따라가네. 10배 훌륭합니다. 아니 아무튼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되게 재밌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되게 많은 스트레스도 있고 재밌었습니다. 올해 수리 그래도 잘 해놨으니까 내년은 좀 이렇게 더 꽃길만 열렸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래요? 까집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정비가 좀 됐으니까 그쵸. 추가로 늘려나갈 당연하죠. 계획이 좀 있어요. 맞아요. 전 작가님이 비슷한 게 자꾸 부동산 상황이 안 좋다, 뭐 금리 높아진다, 사람은 다 던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저는 그때일수록 빨리 집 사고 싶다. 다 던졌다 할 때 더 사고 싶다 하고 이런 말 너무 들었거든요. 돈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돈이 없다기보다는 마통까지 끌어다 썼으니까 사실 자금이 여의치 않았을 텐데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누수 때문에 또 돈이 팍 나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 딜레이가 있었어가지고 저는 더 빨리빨리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지금은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가 전 지금이 훨씬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할 때가 무조건 기회다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그런 뉴스랑 언론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면은 무서운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좀 겁이 나거든. 근데 그 겁이 나는 거는 우리 항상 숫자로 생각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겁이 난 만큼을 빼서 입찰해도 되거든. 요새 같은 분위기에서는 확실히 입찰장에 사람이 줄었다는 얘기라고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교육생분들이 싸게 낙찰받는 비율이 되게 늘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거에서 더 느껴지는 거잖아요. 저도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교육생분들이 어떻게 낙찰받나 그리고 낙찰받았다고 연락 오는 걸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게 더 가까운 느낌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분명히 지금 사람이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뉴스에서 그런 숫자를 보지 텍스는 안 보거든요. 힘들다 어렵다는 텍스 말고 숫자를 가져와. 금리가 어떤데? 금리 버틸만 저 받아봤으니까 금리 충분히 버틸만 하고 숫자로 보면 훨씬 더 기회거든요. 너무 텍스트를 보는 게 아닌가 느낌을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선생님 금리가 받았던 것들이 얘는 변동으로 해서 6.7%. 사실 6.7%는 이유는 금액이 작다 보니까 금리를 높이고 싶은 게 아니라 월 그 금액을 맞추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그냥 드라마틱하게 6.7%가 커 보이는 거지 사실 대출금 자체가 적어가지고 자기네들도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 금액을 높이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가산금리가 아마 고정적인 가산금리가 아니라 금액을 늘리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저처럼 이렇게 월세를 받고 싶으니까 저한테 금액을 높아지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진 거지 전혀 부담되는 금리는 아니었어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냥 우리 6.75%라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출금이 4,600이다 보니까 그래봤자 이자 해봤자 뭐 25만 원 그거 줘가지고 은행 뭐 먹고 살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높아져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 그리고 나머지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대출 같은 경우는 한 5% 선에까지 맞아. 그래서 내가 실제로 대출 이자를 내 보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구나를 체감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오히려 전 싸다? 임대업으로 보자면 싸다? 그렇지. 물론 올해만 봤을 때 그렇고 내년에 뭐 임대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7%나 버틸 수 있는데 충분히 뭐. 맞아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배웠다는 게 임대 세입자 관리, 세입자 명도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자, 대출에 대해서도 경험한 게 내공이 더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제가 육각형이 돼가는 과정입니다. 세입자 관리, 뭐 금액 대출 관리, 뭐 파이프라인 관리 등 이런. 맞아요. 이게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숫자만 빠르다 계산만 빠르다고 맞아요.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의 그럼요. 그냥 능력일 뿐이지 종합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화법도 중요하지 제일 중요한 거 같고. 그럼요. 그래서 이 임대업은 특히 월세 임대에 대해서는 나는 생각하는 게 네.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해. 종합 예술. 예술이야. 예술이고. 다 해야 되니까. 그쵸 맞아요. 나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영상 제작하고 말하고 하는 것까지도 갖춰야지 이것까지 하는 거지. 그쵸. 그거 플러스 요거까지 어. 되면은 이제 교육도 할 수 있는 거지. 그쵸. 유튜브도 할 수 있는 거. 그렇지 그럼- 않을까? 맞네요. 하나씩 저도 기능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온 것 같다는 생각도 선생님 말씀 속에서 느껴지네요. 그래요. 마침 될것 그거는 넘어가도 돼요. 네, 넘어가도 됩니다. 1년 그 느낀 바에 대해서 맞아요. 잘 들어봤고요. 네. 그러니까 소스로 좀 넘어가면 돼요. 소스 넘어가면 요새 되는데요. 하고 있는 거 그쵸. 있나 봐요. 특별한 게. 완전 최근에 시작한 거 있는데 그 앞서서 뭘 했냐면 그럼 이- 지금 네. 선생님 크게 하고 있는 활동 중에 이거 임대, 이거 투자, 그리고 회사가 회사가 사실 가장 메인이죠. 중요한 거고 그쵸. 거기에 종교 활동도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뭐 그 금액적인 변으로는 사실 끼진 않아서 나는 금액적인 것도 그런데 네. 선생님 삶에서 아.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아. 좀 관심이 들어서 첫 번째 당연히 시간만 봤을 때 1순위는 당연히 회사가 아무래도 크겠죠. 2순위는 저는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에도 뭘 하는 게 많으니까 평일에도 뭐 하고 하니까 그 중간에 막 단기 선교를 태국도 갔다 오고 이랬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면서 제 인생의 목적은 그대로인데 방법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것도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교회 활동이 2순위인 것 같고 그 시간만 봤을 때 물론 제 삶에서는 1순위인데 그러니까 시간 봤을 때는 2순위고 3순위는 아마 그래도 임대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래도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물론 죄송해요. 0순위가 여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 큰일 날 뻔했네. 예. 그거 잘라서 앞에 예, 넣어주겠습니다. 자, 일단 0순위가 여자친구고 알겠어요. 1순위 회사, 2순위 0, 1, 2, 3까지 해도 제 시간이 남잖아요. 잠시간도 줄이는 편으로 내가 알고 있어서 줄이려고 줄이진 않아요. 저는 절대 뭐 잠 많이 자면 좋아하는 사람이라 근데 항상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요. 제가 잠을 적게 자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게임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거야 보니까 잠 줄이면서까지 이러는 성격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잠시간이 줄어든 거네.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요 네 번째 시간이 좀 남으니까 네. 퇴근 후에 2-3시간이 그래도 남는 거예요. 항상. 물론 저는 퇴근하면 7시입니다. 집에 오면 8시 이런데 아까운 거예요. 이거 이 게임하기는 아깝고 게임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좀 돈으로 뭔가 바꾸고 싶다 해가지고 처음에 했던 건 매크로를 만들어요. 게임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사냥해주는 그런 걸 만들어요. 이걸 언제부터 했냐면 한 5, 6년 전부터 그거를 만들었어요. 원래 좀 게임을 좋아하나 봐요. 게임을 엄청 좋아해서 컴퓨터공학과인데 게임 좋아해서 컴퓨터공학과 갔고 지금 막 핫해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남들은 네. 공대에선 가장 낮았는데 난 네. 게임 좋아하니까 갔다가 갑자기 공대 제일 높은 데 가는 이런 느낌이라 그때 아마 첫 영상에도 맞아요, 말씀드렸던 맞아요. 것처럼 기억이 나요. 난 좋아하는 거 따라갔지 좋아하는 거 아니면 효율적인 거 따라갔지 뭐 남들 따라가는 길은 따라간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컴공 다 들어오니까 전 조금 맞고 싶거든요. 컴공 그렇게 좋은 거 아니다. 아무튼 그 영상에 있는데 아무튼 게임을 너무 좋아하니까 학교 다닐 때 5, 6년 전에 제가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포기할 수 있는가? 근데 포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게임은 내가 돌리지 않고 자동으로 돌리자. 내가 배운 코딩을 갖고 자동으로 사냥하는 거를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아니 근데 네네. 나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네. 하지는 않거든요. 그 게임을 돌린다는 게 네. 너무 구시대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네네. 한데 그렇게 이해는 되진 않긴 하거든요. 그 친구를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건가? 그쵸. 원래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사냥을 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메이플 스토리네? 메이플 스토리 아시나요? 그 되게 오래된 게임 아니에요? 옛날 게임 맞아요. 어.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가 혼자 얘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점이 선생님이 만든 거야. 제가 만들어서 남들은 뭐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막 작업장 돌리고 하는데 저는 그냥 재미로 제가 취미로 하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뭐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나는 이런 거 하는 분들을 봤을 때 네. 그러니까 꼭 이 게임뿐만 아니고 그죠. 엄청 많아요. 하시는 뭐 친구도 있는 것 같고 네네네. 그냥 게임이라고 하면 네네. 게임 플레이를 하는데 즐거움 아니야 보통? 그렇죠. 근데 그 즐거움을 얘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야 프로그램이.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한 목적이 뭔지 잘 궁금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시험 기간에 이 게임을 원래 평소에 하다가 그 즐거움 느끼다가 시험 기간에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같이 돌려줘도 좋은 거예요. 계속 얘가 잘알았으면 좋은 거지. 이 친구를 맞아요. 성장시키고 싶은 그쵸. 그 시간에도 내가 항상 신경 써줘야 되는데 그 시간에 멀티를 하고 싶은데 맞아요. 그 욕심인 거네. 그래서 시험 기간 직전에 제가 한 이틀, 3일, 한 일주일 정도 빡세게 해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시험 공부 대단하다. 전에 난 이런 거 보면 아예 나는 엄대로 보내니까 되게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 새로운 저를 만들어 투영시켜 놓는 거죠. 막 그림자 저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시험 기간 딱 스타트되면 얘를 돌려주기만 하면 얘가 열심히 사냥하고 저보단 사냥은 좀 못하겠지만 그래도 시험 공부하면서 이걸 보면 행복해요. 사람 미쳐요.
진짜 보면 시험 공부도 하고 있는데 게임도 돌아가고 있고 뭐 친구도 만나고 해도 잘 돌아가고 있는 거 얘는 보면 계속 일하고 있는 거죠.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 AI는 네. 내가 쉬고 놀 때도 그렇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약간 맞아요. 우리 임대업 성격이랑 비슷하다는 비슷해요. 생각도 드네. 맞아요. 사실 그때까지는 제가 뭐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제 취미이면서 연속하고 싶어서 자동 사냥을 만들어 놓은 거지 돈을 벌려고 한 건 아니에요. 약간 차이는 그거였죠. 비영리였죠. 임대는 영리인데 자동으로 돈을 버는 영리라면 네. 얘는 비영리 자동? 약간 이런 거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게임은 사실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아, 요새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데 이게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공식적인 게 아니라서 사설 서버에서 계속 열어주는 누가 개인이 나 이거 열 거야 사람들 와서 후원해주고 내가 잘 구동해줄게 한번 같이 여기 잘해보자. 게임 회사에서는 이제 해주는 게 좀 아니죠. 지원을 안 하나 봐요. 아니,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잡죠. 왜 우리 옛날 그 게임 갖고 그래? 지금 게임 해. 이런 식이었죠. 없어진 거야, 공식적으로는? 공식으로 이제 없어진 게 아니라 점점 발전해온 거죠. 10년 넘게 지금 메이플이. 발전하면서 완전 바뀐 게임이 됐고, 저희가 원하는 건 그 발전 전에 그 옛날 어려웠던 그 게임을 원하는 건데, 이미 너무 발전해버려서 게임이. 우리는 이 시대를 원한다. 2003년, 5년, 6년. 서버가 좀 다른 거네. 완전히 다르죠. 본 게임은 계속 쭉 성장해오고 있는 거고, 예, 저희는 구시대 때 그 게임을 하고 싶으니까 이거를 그냥 복사해가지고 누가 새로운 서버를 열어놓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네. 스타크래프트도 정식 CD키 아니면은 정식 서버에 못 들어가니까. 그쵸. 구충남대 서버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서버, 맞아요. 공짜 서버가. 맞아요. 뭐 그런 걸로 친구들이랑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쵸.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비슷해요. 아닌가요? 결론은 그 사람은 좀 개인이 돌려주는 거고 맞아요. 똑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몰리면 운영 후원도 받으면서 아이템 주는 후원을 받으면 운영하다가 6개월쯤 튀어요. 그래서 또 다른 서버 열리고 이게 한 시점에 서버가 한 수십 개가 돼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빠른 경험치 레벨이 올라진 서버, 이런 무슨 서버, 놀자 특성이 서버, 다 있구나. 서버마다 특성이 다른데 제가 원하는 건 엄청 하드한 서버. 진짜 옛날 그대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사냥하는 이런 느낌. 왜냐면 제 매크로가 가서 해주면 훨씬 효율이 크니까요. 이미 성장이 막 빠른 곳에는 매크로 안 가도 돼요. 그냥 손으로 하면 되는데 성장이 느린 편한 곳에는 거구나. 개인의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는 이 얘가 돌려주니까 효율이 좋죠. 한편으로 말하면 선생님하고 궁합이 잘 맞는 거네. 그렇죠. 그 서버.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도 손으로 한 땀 한 땀 하고 있으면 저는 이 친구가 돌려주면 좀 미안한 면도 있지만 그래서 게임사에서 매크로를 막는 이유가 이런 차별이 있으니까 막는 거죠. 난 손으로 하는데 쟤 매크로가 한다. 장지시켜. 그렇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뭐 이거 불법은 아니고 게임 정책 위반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짚고 넘어가면. 네. 게임에서는 야 손으로 해. 요새 컴퓨터 발전이 얼마나 잘 되는데 언제까지 손으로 해. 약간 이런 제가 그거를 한 3개월에 한 번씩 그 게임을 항상 했어요. 2주 정도. 이 서버 2주 정도 하다가 접고 3개월 뒤에 이 서버 하다가 접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게 영속성이 있어요? 서버가 옮기면? 서버는 계속 새로운 데를 하는 거죠. 다시 일부터 키우고 매크로가 키워주고 이렇게 키워주다가 그걸 보는 거가 재밌어서 했어요. 뭐 돈 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얘가 쭉 잘하는 거 보면 재밌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보면서 하다가 올해 여름에 처음으로 본식적인 그 넥슨에서 옛날 메이플을 열어줬어요. 처음으로. 모든 옛날 메이플 좋아했던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몰렸어요. 저도 몰렸고. 얘는 공식인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건 3개월에 한 번씩 비공식 서버들 이렇게 2주씩 저희 찍먹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했다. 도망이라기보다는 그냥 했다가 재미없으니까 지우고 이런 느낌이 했다가 이제는 공식이니까 제가 눈 돌아갔죠. 미쳤다. 공식이냐. 공식이 이제 없어질 일이 없으니까요. 돈을 또 벌 수가 있는. 비공식에서는 돈을 못 벌어요. 공식 곳에서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바로 가가지고 두세 달 전에 시작하게 됐죠. 제 매크로는 6년 전에 처음 개발했지 3개월마다 서버를 옮겼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마다 코딩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맞아요. 제 능력도 올라가면서 신기술을 넣어보고 그러면서 거의 업그레이드 테스트를 한 거니까 매번 뭔가 간단해졌겠네. 그래. 기능들도 다양한 걸 이제 원하면 이거 갖다 쓰고 없으면 이 기능이 없는 곳이면 빼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 종합체를 들고 가서 나름의 선생님 AI를 만들어낸 AI 거네.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 매크로는 아니에요. 왜냐면 매크로는 그냥 무식해요. 근데 제 거는 화면을 몬스터를 인식하고 때려요. 매크로들은 그냥 무식해요. 그냥 몬스터가 있든 없든 때리고 이러고 있는 건데 있든 없든 기계적으로 맞아요. 하는 건데 선생님은 저는 그거를 보고 인식하고 액션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단하네. 이번 주부터는 나 매크로를 하지 말자. 나는 자동사냥 AI라고 말해야겠다. 매크로 하는 사람들은 한 100개 매크로 돌려놓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이렇게 100개 보다가 문제 생긴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완전 자동이에요. 진짜 AI거든요. 미리 예고편들이 10명이 돌아가고 있는데 컴퓨터 10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10명이 손 하나도 안 돼요. 지금 얘기하는 와중에도 다 해요. 근데 매크로 하는 사람들은 10개 계속 보이는 거예요. 체크를 해야 되는구나. 네, 그쵸. 저는 효율성 좋게 저가 사냥하는 거죠. 근데 절대 못 잡아요. 렉슨에 미안하지만 죽어도 못 잡아요, 저 거는. 네, 왜냐면 사람이 봐도 이게 사람인지 매크로인지 몰라요. 매크로는 잡을 수 있어요. 보면 티가 나. 티가 무조건 나죠. 얘는 매크로네 해가지고 매크로에 도망가요. 전 도망도 안 가요. 나는 그런 거를 잡는 게 네. 게임 회사에서 뭐가 들어오네 이러면 막아야지 이게 아닌 거네. 네. 시스템이 감지를 해서 경고를 주거나 하는 건가 보네. 그쵸.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핵이라고 해서 게임 자체 내부적으로 뭔가 내가 데이터 조작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이러면 얘네 입장에서 보안 측면에서 넘어오니까 아. 뭐야 하고 끊어버리고 IP 차단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지당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컴퓨터 모니터에 앉아가지고 화면을 인식하고 키보드를 누르는 그냥 로봇을 만든 거예요. 그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네. 네. 그럼 알려쓰기 어렵겠네. 그죠. 화면을 캡처하고 키보드를 누르는 소통을 하는 거고. 선생님 프로그램이 화면을 보고 인식해서 그렇죠. 플레이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 맞아요. 그럼 모르겠네. 그쵸. 절대 몰라요. 절대 모르고 이 기술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국내에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전 테슬라를 만든 거예요. 네, 그냥 무식하게 직진하는 차들이 매크로라면 살짝 꺾어줘야 되는 게 매크로라면 저는 좀 다르게 보인다. 그렇죠. 사람이 오면 끼어들면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예. 나는 교육생 대 선생으로 만나니까 좀 만만하게 봤네. 아, 이런 사람이 아니었네. 아니 물론 그 대단한 기술은 아닌데 이 정도의 집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정도 기술 만드는 건 쉬운데 게임을 사랑하면서 이 매크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국내에 제가 봤을 때. 흔치는 않은 흔치 거잖아요. 않죠. 이건 예. 명확한 거네. 집에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 이런 건데 저는 집념으로 해낸 거. 그쵸. 게임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새벽 7시에 자고 그래요 요새. 뭐 애들이 이걸 차단한 걸 만들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깨야겠다 하면서 새벽 7시에 계속 코딩하는 거 그런 게 되게 재밌잖아. 맞아요. 그게 약간 나도 비슷한 게 뭐냐면 요새 그런 분위기보다 부동산 규제가 되게 심했을 때가 지난 정부였을 때 네네네. 몇 주에 한 번씩 자고 일어나면 막 규제가 빵빵 터졌어요. 근데 맞아요, 그 맞아요. 규제가 왔을 때 예를 들어 규제 지역이 서울 지역에서 경기도로 넘어가지고 막 수도권 전반적으로 막 네네. 규제가 점점 커졌을 때 그때 한편으로 그런 규제가 왔을 때 마음이 되게 불편하다. 앞으로 수업하고 투자하고 이런 거에 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걱정도 되게 됐는데 한편으로 그게 되게 재밌었어. 그런 거에 분명히 사각지대가 생기더라고. 그 사각지대를 발견했을 때 그 희열감이 있었어. 맞아요. 그때 왜 더 기회가 오히려 생기냐면 규제 없고 이럴 때는 모두가 다 아니까. 알고 있잖아. 맞아요. 항상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걸 내가 약간 빨리 발견하면 선점하거든. 그쵸. 그러면 그때는 아무도 대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대출 받으면 이 시장은 이제 그쵸. 나라가 나의 당하게 시장이죠. 되는 그쵸, 거지. 그쵸, 맞죠.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가? 완전 똑같아요. 그게 항상 있더라고. 얘네가 한 2달 전쯤에 우리 매크로 많이인 거 알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한 달 뒤에 우리가 엄청난 걸 개발할 거고 이걸로 매크로 싹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벌벌 떨었죠. 긴장했겠네. 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이 게임에 매크로가 엄청 많아요. 작업장들이 엄청 많은데 다 긴장 덜덜 떨면서 저도 떨었죠. 한 달 뒤에 도대체 뭘 할까? 이거 컴퓨터 늘려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고민을 하면서 선생님은 집에 그런 컴퓨터가 좀 많아요? 일주일에 2대씩 늘려가면서 실물 그 물리적인 컴퓨터가 서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실이 이게 왜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재밌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해가지고 한 대 늘리고 친구 거 한 대 해서 4대를 시작했다. 저희 집에 있는 2대, 친구 거 한 대, 한 대 사가지고 4대를 시작했다가 근데 그 정도 열정을 쏟을만 한 거야? 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이 되니까요. 돈이 되니까요. 돈이 되니까. 돈이 되고 전기세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전기세 이자로 치면 되죠. 월세로 치면. 월세 대비 이자가 3만 원밖에 안 하니까 월세는 한 30만 원, 수익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늘려야겠네 하면서 한 대 중고나라에서 10만 원짜리 컴퓨터 하나씩 다 매입해오면서 그렇게 막 성능 좋은 컴퓨터들은 아니구나. 성능도 필요 약간 없어요. 소모성인 맞아요. 컴퓨터 싸구려 그래서- 그냥 주워오면 되는 거지. 맞아요. 이거랑 저희 사업이랑 똑같아요. 제가 일단 그걸 공통적으로 차이를 좀 딱 말씀드릴 건데, 이거 완전 똑같아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가 집이 세 채잖아요. 이 열세채예요, 저는. 이 채수 한 채가 똑같거든요. 일단 비교를 해드릴게요. 알겠어.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사냥하고 있는 건데, 밑에 보면 인식하고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하려고 영상을 찍은 거예요. 몬스터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네모로. 있잖아요. 예. 그냥 매크로는 인식을 못하니까 그냥 계속 왔다 갔다 어떤 이거만 하는 느낌인지 건데, 알겠어. 저는 인식하고 걔를 찾아가서 때리는 식이에요. 이거를 증명하고 싶어서 내가 혹시나 정지를 당하더라도 난 매크로 아니야, AI야. 라는 걸 증명하고자 하는 영상이었어요. 맞아요. 선생님이 저거를 인식하게끔 프로그래밍을 한 거네. 그쵸. 한 거고, 컴퓨터만 보면 인식하고 한 건지 사람이 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밑에 영상 같이 넣어가지고, 이 시스템 내부적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를 증명해주는 거죠. 누가 왔을 때, 야, 이거 네가 손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 위에만 보면 손으로 그러네. 똑같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확인만.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얘는 분명 인식하는 걸만 보여줘도, 이거는 맞네. 그쵸. 진짜 증명한 거죠. 솔직히 테슬라, 예를 들면 자율주행 한다고 했는데, 주행 영상을 보여주면, 아니, 예를 들어 뭐 이걸로 누가 하는지, 숨어가지고. 숨어가지고 하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걸 안 잡고 있는 걸 뒤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시스템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옆에 차가 오는 걸 네모박스 처리하면서 인식하고 있는 걸 증명한 것처럼 한편으로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여주는 거를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굉장히 거예요. 중요해요, 네. 그거. 이번에 좀 느껴가지고 그런 것도 그게 나도 되게 왜 공감이 되냐면 네네네. 어떻게 보면 나도 이렇게 영상 찍고 하는 게 사실 선생님 오랜만에 하는데 영상 없이 그냥 네네. 편하게 얘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 내가 혼자 얘기하는 거랑 1년 전 교육생이 맞아요, 와서 맞아요. 얘기하는 게 입증력이. 차이가 엄청나지. 그쵸. 신뢰도에 있어서 차원이 맞아요. 다르지. 그쵸. 그런 부분하고 어쩜 비슷하지 맞아요. 않을까 생각이 또 드네. 똑같습니다. 그냥 주접하고 땡치고 하면 속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제가 맞아. 막 컴플레인 거는데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똑같은 그런 걸로 혹시나 내가 망하더라도 나의 기술력은 남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찍어놓은 거죠. 그 작가님도
정도? 혹시나 뭐 월세가 다 망하더라도 이 수업에 대한 지금 입증을 영상을 남기는 거잖아. 그럼요. 맞아요. 여기까지 망하 이런 거 아니지. 그 최악은 우리는 항상 생각하니까. 그죠. 어떻게 될지 어떻게 맞아요. 알아, 이게. 맞아요. 당장 내일도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지, 항상. 혹시나 얘가 언제 정지할지 모르니까 네. 그래 너 죽기 전에 너의 기술력이라도 보여주자 해서 남긴 거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막 집에 원래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2대 뭐 넣고 3대 넣고 이렇게 시작하다가 그랬구나. 컴퓨터 한 대씩 들어오면서 이렇게 전기세 이거 뭐 해주고 지금 전기 꼼꼼하다. 네, 꼼꼼하다. 이게 대체 이게 얼마가 나가는 걸까를 계산해야 늘릴까 말까 고민하니까요. 그러네요. 계산의 여역 안에서 늘려야지 무지성으로 늘리다가 전기세 폭탄 맞고 이러면 안 되니까요. 저희 이거 수익률 계산하고 들어가잖아요. 수익률을 모르고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이런저런 하면서 되게 치밀한 게 네. 느껴진다, 이렇게 선생님. 지금 6대 된 거. 4대, 5대 이렇게 하다가 6대, 7대쯤 되니까 이 정도면 내가 이쁘게 주문 제작해가지고 선반을 쌓을까 해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선반까지 나오네. 그 최근에 한 거구나. 그래가지고 된 게 선반을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딱 선반에 아, 이제 전문 작업장이 된 거죠. 그러네. 맞아요. 어제부로 딱 지금 10개가 돌아가는데 근데 그게 수익이랑 연관된다는 거 자체가 좀 와닿지가 않고. 연관성은 원래는 제가 그냥 사냥용으로 했다가 캐릭터를 파는 거야. 원래는 캐릭터 파는 것도 되고요. 파는 거면 약간 집을 사가지고 키워가지고 파는 느낌이라고. 어. 이거였다가 파이프라인도 되고 파는 것도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레벨업 파이프라인도 돼? 파이프라인도 됐어요. 어. 레벨업이 어려우니까 1렙부터 70렙을 해가지고 팔면 키워서 파는 건데 팔면 키우면서 나오는 그런 아이템들을 팔아도 도움이 되는 거죠. 매일매일 팔아도. 근데 이거 해보니까 그 AI 캐릭터가 잡다가 이 아이템도 아이템 주워 드랍을 하잖아요. 어, 맞아요. 그런 것도 다 맞아요. 캐치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 투자가 두 가지 방향이에요. 키워서 파는 거 하나, 현금 흐름도 되면서 시세 자본이득도 어. 되는 두 가지를 같이 가는 투자였어요. 키우면서 벌어들이는 건 파이프라인 되다가 팔고 새로 이러면서 팔다가. 지금 어떤 거 했냐면 이건 안 하고 요것만 하고 있어요. 파이프라인. 왜냐면 제가 아이템. 네, 아이템만으로 파이프라인 쪽으로만 가고 있는 게 처음에 제가 했을 때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하루에 어떤 A라는 아이템을 하루에 한 10개가 이렇게 벌어들였다면 100개를 파는 게 일이에요. 하나 팔 때 한 5개, 7개밖에 안 사니까 저는 이 파는 게 너무 일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브로커가 와가지고 당신 매크로 돌리는 거 안다. 나한테 그 100개를 헐값에 넘겨라. 내가 유통을 해주겠다. 그게 MPL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실 채권을 은행에서도 악성 채권도 있고 좋은 채권도 있는데 이걸 하나 팔려면은 은행은 시간이 너무 걸리면 연말 때 보통 평가를 받는데 네네네. 그럼 부실 채권이 너무 많아서 네네네. 성과가 안 좋은 거야. 네네네. 그래서 회수하려고 이 100억, 1000억을 아예 회사한테 팔아. 헐값에 넘기고. 그렇지. 맞아요. 근데 그럼 회수는 된 거니까 그쵸, 맞아요. 점장의 뭐 네네네. 성과는 좋게 받을 수 있는 그쵸. 그걸 헐값에 산 거를 그 사람은 하나씩 분리해가지고 그쵸, 파는 그쵸. 거지. 도매, 그거랑- 소매하는 거죠. 그렇지, 저 같은 그렇지. 경우는 근데 약간 그 채권보다는 사과 농부인 거죠. 전 농부인데 100개 사과를 생산하는데 이 파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왜냐면 연락 와도 사과 한 박스 주세요. 아, 그러네. 한 박스에서 네. 100개를 언제 팔아? 이러니까. 나 1000박스가 있는데. 그쵸. 예를 들어서. 하루하루 매일 이거 어. 팔아야 되니까 파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당신의 사과를 내가 헐값에 사겠다. 헐값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헐값이죠. 내가 유통마진 나면 알아서 먹을 테니까 나한테 연결해서 계약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거기도 했냐면 또 중간 유통 마진이 맞아요. 빠져가. 그 아이템이 한 개에 300원짜리예요. 그 사과가 하나에. 근데 그걸 하루에 100개씩 하니까 하루에 3만 원씩 벌어졌어요. 7개 괜찮네. 뭐 이렇게 괜찮게 벌어줬다가 그 사람이 당신 사과를 하지 말고 저기 괜찮은 사양과가 있는데 배를 해보면 어때? 하는 거예요. 거기는 300원이 아니라 1,300원이야. 곱하기 100 하면 그 던전으로 가라. 네, 다른 던전에 가가지고 너가 이거 돌리면 그 사과가 300원이 아니라 거기는 귤이 나오는데 귤이 한 800원, 900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갔더니 진짜 800원, 900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 수입이 원래 3만 원이었다가 그 사람 만나서 8만 원, 9만 원 뛰었어요. 하루 수입이. 하루에? 하루! 와, 엄청나네. 엄청나는 거죠. 이거를 또 증명을 해드리면,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하루 수입이에요. 네. 아이템을 파는 아이템맨이라는 사이트예요. 게임 매수를 이만큼 팝니다를 하루하루씩 이렇게 해가지고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현금화를 해요. 엄청나네. 하루하루 수입이. 한 7만원, 9만원, 10만원, 11만원 막 그러네. 지금은 사업의 또 확장성을 위해서 돈으로 안 하고 새로운 아이를 만들고 컴퓨터 사가지고 현금화 안 하고 있어요. 그걸로? 맞아요. 그러니까 재투자를 계속 하는 그렇죠. 3개, 4개로 하다가 왜 10개까지 늘렸냐면 슈츠를 보다가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돈 번 거 가지고 바로 명품 이런 거 하고 아니면 현금화 안 하고 그걸 재투자한다. 그렇다고. 이런 슈츠를 한번 본 거예요. 나도 그 최근에 그런 거 봤어요. 그럼 나도 그래 이거를 내가 현금화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하나를 바꾸자. 하루에 원래는 한 3, 4, 5만 원씩 모이면 컴퓨터 하나 10만 원에 해가지고 하나 또 늘려놓고 또 모여가지고 모이면 또 늘려놓고 본체만 있으면 돼. 본체만 있으면 됩니다. 네. 본체 하나만 두고 랜선 같은 거 다 정리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무선 와이파이 할 수 있게 다 이렇게 하나씩 꽂아놓고 착착착착.
이것도 다 당근에서 10,000원에 구해오고 다 꽂아놓고. 그렇게 목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겠네요. 하루 수입, 이틀 수입으로 한 컴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네. 오, 저는 제 생돈 든 거 2만 원밖에 없어요. 처음에 투자비 2만 원이 다였고 그 뒤부터는 자동으로 이렇게 나온 금액 갖고 여기서만 돈으로 하는 거예요. 제 용돈이나 이런 걸로 쓴 거 전혀 없고 여기서 나온 투자금만 갖고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죠. 늘리고 모이면 늘리고 모이면 늘리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게 10대가 되다 보니까 수입이 더 늘어난 거네. 그쵸. 현재 수입이 기준에서. 현재 기준 하루에 한 12만 원. 대충 한 대에 10,000원이라 보면 돼요. 한 대에 10,000원이면 한 대가 한 달에 30만 원. 이 30만 그러네. 원 많이 듣던 숫자잖아요. 그러네요. 여기. 딱 우리 집 하네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얘가 제가 10대가 갖고 있는 게 10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물론 근데 얘는 임대는 이제 길게 볼 수 있는데 얘는 사실 길게 볼 수도 없고 이 시세가 달라질 수도 있는 위험성은 존재하고 한데 대신 뭐 필요 없으면 팔거나 전기 끊으면 끝이에요. 사실 돈 안 나가고 지출도 없고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리스크 없죠. 그냥 컴퓨터 반값에 넘겨도 이미 사실 우리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도 맞아요. 있는 게 처분할 실물을 때. 또 어떻게 보면 1년치 연봉을 뭐 이렇게 그렇죠. 사야 되는 맞아요. 부분들이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건 분명히 있죠. 세금이나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 방향에 대해서도 당연히 맞아요. 우리도 예민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사실 없는 거네 거의. 저희가 한 채 한 1,500 정도 들어서 이제 월 30만 원짜리 파이프라인을 만드지만 저는 15만 원만 컴퓨터 하나만 잘 해놓으면 말이 15만 원이 컴퓨터 10만 원이고 뭐 기기들 해가지고 15만 원인데 15만 원 해가지고 30을 벌어다주는 애가 만들어지니까 물론 거기에는 단순한 건 아닌 제 전문 지식 AI 기술이 도입해서 그런 거지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제 AI가 있으니까. AI 맞지. 접목시키니까. 난 잘 모르니까 AI가 맞는 것 같아. 아니 AI예요. 먼저도 그치. 이건 AI예요. 저희 이 집들을 오두막에 하고요. 여자친구랑.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저 오두막 지금 3채 있거든요. 3개 돌리고 있는 거 오두막 3개 있다 했는데 제 목표는 오두막 한 30개 중간 목표라고 하는데 근데 오두막이 늘면 늘수록 저는 이 느낌을 느꼈어요. 어디서 느꼈냐면 작가님 맨날 하신 말 오두막이 늘 때마다 좀 안정감을 느낀다 했어요. 오히려 살기 위해 오두막을 늘린다 했잖아요. 컴퓨터가 3대 4대일 때는 하나가 뻗잖아요. 아 그럼 미치겠는 거예요. 이놈이 뭐가 문제일까.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얘도 비슷해요. 누수만큼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싸구려서 컴퓨터 사와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네. 이게 사람마다 히스토리가 다르니까 어떻게 써와서 어디 부품이 망가졌는지 모르는데 사실 집 수리가 더 쉴 수도 있어요. 컴퓨터 수리보다. 그럴 수도 있지. 누수 빼고요. 거의 누수급의 문제인 거예요. 컴퓨터 하나 문제 생길 때마다. 이게 램이 문제, CPU가 문제 이걸 제가 뜯어볼 수가 납땜해가 뜯어볼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여기 돈 들어가지고 밀면 어떻게 뜯어볼 수 있는데 이거 반값에 재당근할까? 모르겠다. 그냥 넘겨. 짜증나. 그냥 반값에 컴퓨터 고장나니까 사가라. 넘기고 또 싶지만 새 거 사고 네. 그런 건 너무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이런 투자비 물론 좋은 수요율이지만 이 게임 자체가 워낙 옛날 메이플이니까 옛날 기술인데 맞네. 제 AI도 별거 없어서 돌아간 거예요. 그럼 되니까 8채 7채쯤 됐을 때 한 채가 걔 또 뻗어요. 아씨 이건 또 뻗었네. 이게 뭐가 문제일까? 이런 여유가 생기더라고. 걔가 안 돌아도 제 다른 게 수익에는 있으니까. 크게 뭐 영감 없잖아요. 뭐 집으로 따지면 수리비가 막 100, 200 들면 메꾸면 되는데 얘는 네. 목숨 날리면 되게 뭐 사실 더 가벼운 마음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집이 문제 생겼을 때 약간 작가님이 이러지 않을까 좀 예상해보면 한 채 정도 뭐 이거 뭐 돈 들면 되지. 요 느낌.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요 느낌 때문에. 어떻게 알았어? 작가님이 영상을 제가 많이 봤잖아요. 내가 날린 집이 있어. 헐값에 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점을 또 생각해보면 네네네. 우리는 건물에 대한 임대 수익 파이프라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네네네. 땅이 있잖아요. 난 아, 땅 산 그렇죠. 거라고 생각한 집이 아.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네네네. 놔버렸어. 건물은 그냥 두고. 그냥 비워놨어요. 그냥 모르겠고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야. 예를 들어 뭐 30만 원씩 받으면 뭐 360만 원 받잖아요. 네. 근데 수리비가 400만 원이 나가. 예를 들어서. 괜히 해줬다가. 괜히 그거 살리려다가 네. 그게 400만 원 들어가면 다른 데서 나오는 수익금 때문에 네네. 난 상관없어. 그것도 맞는데 네네.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럴 한번 연락 오고 했을 때 또 내가 가서 할 건 아니니까 사람 부르고 음. 그런 조율하는 게 은근히 스트레스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시간도 게 돈인데.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놔버렸어. 저도 비쌀 것 같아요. 이제 열채가 맥스거든요. 전기세가. 그게 문제 그 생기면. 계산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열채 이상부터는 아니면 업무용 전기로 바꾸고 뭐 작가님 상가를 좀 빌려주신다면. 근데 막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 게 왜냐면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장담 못하니까 제가 막 작업 전처럼 그거 이게 어떤 매일 느낌인지 업무가 알것 아니니까 같아요. 네. 언제 이게 또 망해서 내일 망할 수도 있어요. 저 이게 더 그래요. 작가님 자꾸 내일 망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이건 진짜 내일 망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대수를 늘리면서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도 이 한 집이었으면 나 안 해 하고 컴퓨터 내버리고 끝냈을 텐데 많은 상태에서 한 채 뻗어도 이놈을 어떻게 고쳐볼까 이런 생각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작가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집이 이렇게 한 채 이렇게 있다 보면 한 집 문제 생기면 이번에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고쳐볼까? 좀 이렇게 여유가 좀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걸 좀 느꼈어요. 약간. 임시 오두막에서 그렇진 않나요? 문제가 왔을 때 재밌다라고 생각한 적은 저는 사실 그냥 많지는 재밌다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좀 여유롭죠.
여유는 적은 당연히 재수 있죠. 대비해서.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경험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누구한테 물어보고 어떤 사람한테 연락해야 되는지 자체를 몰랐던 맞아요, 게 맞아요. 두려웠던 거고 스트레스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물건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네네. 거의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쵸, 특히 그쵸. 물이야. 그죠, 그죠. 누수가 제일 스트레스일 그쵸, 건데 일단 그 부분은 내 나름대로 네.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이 집에서 아니면 이 지역에서 네네네. 어떤 사람이 잘한다는 거를 알게 됐잖아요. 그 사람을 조금 더 편하게 연락해서 그쵸. 붙여줄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런 점 때문에 좀 수월해진 거지.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여유가 생긴 거는 그 부분일 수 있지 않을까? 누구를 불러야 될지도 스트레스인데 네네네. 이 사람을 불러서 얼마가 나올지가 또 모르는 게 되게 그럴 스트레스였거든요. 수 있죠. 특히 누수는 얼마 부르는 게 엄청 무서워요. 그 단위가 막 100, 200 이러니까. 그 계산서 넘어올 때 엑셀 파일 딱 넣을 때 그 딱 무서워, 열기 누를 때 진짜로. 나 처음 받아보니까 어떡하지? 딱 열었는데 460만 원. 그렇지. 그럼 어쩌라는 이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예 예상도 못한 금액을 맞아요, 받았을 때 되게 또 철렁하잖아요. 크레인 0.51, 뭐 인부 뭐 아니 뭐 크레인을 왜 써요? 이러면서. 그러면 뭐를 내가 빼고 필요하다 그것도 모르니까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 아, 스트레스가. 그쵸. 근데 사람을 썼을 때 수리를 했을 때 어떤 정도의 견적이 나올지를 대충 예상이 미리 예상하고 이제 접근을 하니까 이런 충격이 조금 예상 덜한 하에 거는 있으니까. 맞아요. 그 범위에 들어오는 부분이라면 그 스트레스가 덜한 거는 있는 것 같아. 자금적이면서도 스트레스가 덜해지지 않을까.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그런 것도 당연히 생기죠. 전 그 부분이 좀 많이 느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맞아요. 부분인 것 같고 그 수리 안에서도 스트레스가 없다는 아니고 재밌다도 아니지만 덜해지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늘리고 싶은 이유가 한 대 늘리면서 한 대가 뻗어도 그 타격감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경험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을 텐데 자본으로 줄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럼요. 그렇기 위해서라도 더 늘려야겠다라는 좀 느낌이 좀 받았어요. 작가님도 이런 느낌 있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저 스스로의 공감 한번 해보면서 그냥 규모의 경제를 그쵸. 좀 규모의 경제로서의 늘릴수록 더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좀 많이 느껴가지고 요걸 하면서 그런 시너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한 채 한 채마다 관리하는 용이성도 생기다 음.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저한테 궁금해하는 부분이 나는 그거 같아요. 30채를 당신이 혼자 그걸 어떻게 관리해요? 라는 추상적인 질문을 되게 많이 받긴 하는데 사실 실제로 해보면 내가 집을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관리할 일은 없단 거의, 말이야. 그쵸. 선생님도 뭐 맞아요. 세차하면서 느꼈을 건데 난 오히려 선생님 10채를 돌리고 있다는 네네. 거를 봤을 때 여차 그거를 다 신경을 어떻게 아. 써? 라고 하는 질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그쵸. 하나를 늘렸을 땐 스트레스가 있을지 몰라도 2채, 10채, 30개가 늘어나면 오히려 관리에서는 더 편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 때문에 저도 계속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오두막 3채에 AI 10채 해가지고 임시로 13채의 수익을 그럼. 발생시켜서 빨리빨리 채수를 더 늘리고 싶어요. 근데 오두막 늘리는 건 돈이 많이 드니까 임시로 이 10대를 붙여준 거죠. 사업 그렇죠. 큰 거 2개 안에서는 네네. 임대사업 오두막이 주력이긴 하네. 당연히 좀 그게 먼저고 아, 그래요? 여기에 한 채를 네 번째 오두막을 원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10개의 임시 오두막을 쓰고 있는 거죠. 물론 그래봤자 2달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이번 달 11월에 200만 원 정도 예상대로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300까지 들어오는 거 훌륭하다. 네. 야, 괜찮네. 엄청 그것만 괜찮죠. 봤을 때. 2달 전쯤에 엄포로 났잖아요. 매크로 다 잡겠다. 그래. 다들 벌벌 떨었어요. 약간 커뮤니티가 있어요. 매크로 커뮤니티가 있나 봐요. 저는 아닌데 브로커라고 지금 계약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제 유통업자분, 사과 유통업자분이 저 같은 매크로 사람들을 엄청 많이 묻고 있어요. 그러게. 그 엄포 난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다른 업자들도 약간 좀 벼르고 있는데 다들 뭐 잘 풀었다. 뭐 앞으로 나와도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만 걱정되나? 그 사람들이 걱정 안 되나?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 무식한 매크로거든요. 쟤는 AI고 매크로 갖고는 그거 못 풀 텐데? 라고 일주일 전에 그게 진짜 나왔어요. 개발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전 그날 3일 동안 풀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가지고 착착착 정리해가지고 3일 만에 딱 풀고 브로커한테 가서 나 풀었다. 이제부터 계약 다시 한다. 그러니까 그동안 3일 동안 사과 못 준다. 이거 풀어야 되니까 못 준다 해놓고 알겠다. 3일 뒤에 보자 해가지고 땅땅땅 3일 뒤에 나 풀었다. 이제부터 계약 다시 하자. 물량 다시 주겠다. 귤 이제 다시 주겠다. 그러면서 그날 이분이 하는 말이 사실 자기 주변에 사과 그 농부들이 매크로 업자들이 반 정도가 떠났다. 그걸 못 풀었대요. 못 풀었어요. 매크로 못 풀었거든요. 제가 봐도 매크로 못 풀 거를 진짜 걔네가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 8, 90%의 매크로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럼 저만 선생님은 남았어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폭발적으로 4대를 늘린 거예요. 원래 6대였거든요.
이게 이제 끝났다. 왜 제가 덜 늘렸냐면 이게 좀 애매한 게 무식하게 사과를 키워도 길러지고 저처럼 막 이렇게 고별로 해도 전 조금 더 잘 벌리는 거지. 그렇게 큰 차이가 격차가 나는 건 그쵸. 아니었네. 저는 하루에 애들이 뭐 100개를 하면 얘네는 하루에 막 50개인데 대수가 수백 대니까 물량 공세를 하는 사과가 거야. 500씩 600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죠. 저 입장에서는. 약간 물량 공세로 저그 스타일로. 맞아요, 공략하는 맞아요. 그래서 저으로 막 때려받고 저는 프로토스랑 한 땀 한 땀 비싼 애들인데 기분이 너무 나빠는데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내 기술이 훨씬 좋은데 다 들어오니까 싫은 거예요. 모두가 다 하니까 짜증난다. 걔네 할 줄도 모르는데 그때 다 쓸려가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과 가격도 이제 폭등할 거고 이제. 그러겠네.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러네. 사과가 한 1000개씩 하루씩 나왔으면 사과 이제 한 저에 100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물론 이제 그 생태계는 더 크겠지만 숫자적으로 봐도 매크로가 생산하기 사과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과 8, 90%의 물량이 다 떨어졌잖아요. 일반 농부들만 남는 거예요. 진짜 한 땀 하나 깨는 사람들, 저처럼 AI들만 남으니까 8, 90%의 이 물량은 없어지니까 이제 이 브로커도 그 가격을 올릴 거다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사과 이 유통 금액도 높아질 거고 그러면 바로 늘리자 해가지고 늘린 거였죠. 그래서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오히려 정책이 있을 때가 더 기회였다 하셨던 게 딱 요거였어요. 그 정책 가장 셌을 때가 20년 7월 규제였는데 네. 그때는 수업도 안 왔고 아무도 네. 입찰장 가는 거 자체가 죄인 취급하는 그쵸, 그런 그쵸. 시기였어요. 맞아요. 근데도 꿋꿋이 간 사람들은 그때 다 썩여 접었죠. 음. 그리고 그때 편법 대출들도 하나둘씩 나와서 관심이 멀어졌으니 대출을 안 받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네. 그 안에서는 대출을 또 받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싸게 내 돈도 안 들고 그때 월세는 더 올라갔을 네. 때니까 수익률은 오히려 더 그때 기회가 항상 생긴다는 생각이 나도 되게 공감이 되네요. 선생님. 취득세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 높아진 만큼 낙찰가 떨어지니까 뭐 거의 그렇지. 제값 주고 똑같이 샀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항목이 세금이냐 이것만 차이인 거지. 솔직히 더 싸게 살 때도 있으셨을 것 같고 사실 경쟁자가 더 없는 게 더 맞아요. 크니까. 작가님 그때 그 영상 찍으셨잖아요. 취득세 높아지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어. 자기 이렇게 생각한다 했을 때 저는 이면으로는 작가님은 생각한다가 아니라 이미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 영상에서. 그치. 그게 왔다고 내가 이걸 생각해서 해야지라고 생각을 못했지 않았을까? 왜냐면 취득세 12%그 전에가 4%였어요. 그 전에가 1%였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4%였는데 그때도 뭐 사실 비슷하게 얘기했었을 거겠지. 그렇긴 했죠. 네. 또 우리 거의 장점은 덩치가 작다는 거였으니까 12%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부담감은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결국에 덩치가 작다 보니까 선생님 10만원짜리 컴퓨터다 보니까 혹시라도 리스크 뭐 이게 아예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AI를 투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 안 되면 뭐 안 하면 되지라는 게 맞아요. 최악인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 게임 자체가 뭐 선생님도 이게 뭐 한 10년 넘게 게임을 접근해 오면서 그쵸, 이게 그쵸. 아예 사라지기는 또 쉽지 맞아요, 않고 항상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 나는 경매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하면서 배운 것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전 들거든요. 꼭 그걸 메이플 스토리에만 적용한다기보다 다른 분야로 파생되는 것들이 저는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완전히 그냥 임대 한 채랑 똑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공통점을 정리를 했거든요. 아, 그래? 어제 오기 전에 이게 항상 느낀 점이 많았어가지고 공통점이 일단 뭐냐면 첫 번째가 다양한 능력의 종합체예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종합예술이라 했잖아요. 이것도 종합예술인 게 AI만 있어도 안 되고 당근에서 이렇게 컴퓨터 사오고 이게 귀찮아요. 이거 수리 저도 넣어야 되고 부품 필요한 거 있으면 넣어줘야 되고 청소 제가 브러쉬로 다 해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저희 사와가지고 수리하고 내놓고 이쁘게 만드는 거 처음에 똑같이 페인트 필요해요. 칠하고 이런 거 맞아요. 그런 영역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매크로 세팅하는데 뭐 컴퓨터 이거 다 세팅을 다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또 효율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출발까지도 꽤 어떤 과정이 있으니까요. 샀다가 부품 메이플 스토리 깔고 돌리시는 출발하는 건 게 아니고. 아니구나. 그쵸. 제가 했던 AI를 심어야 되니까 이렇게 심고 세팅해야 되니까 이제는 1시간이면 하긴 하는데 그 외에도 컴퓨터 부품이 좀 항상 당근에서 사오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잖아요. 이거 똑같은 공통점 두 번째가 항상 있는 게 아니구나. 그쵸. 완벽한 애가 아니라 저희 항상 가가지고 좀 별로인 애들을 입찰해오는 거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당근에서 버려진 컴퓨터들이 오는 애들이에요. 그 친구들 하자가 갖고 있는 제가 애들. 그쵸. 하자가 있는 애들이 항상 어디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제가 고치거나 부품을 바꿔주고 해야 돼요. 이러면서 되게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남- 항상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A급 물건을 하는 게 아니고 싼 것 중에 수익률 되는 것만 그리고 될 가격만 쓰는 거라고 생각도 되니까. 또 싸니까 수익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네. 저도 되게 싸니까 수익이 나오지. 150만원짜리 돌리면 5개월을 돌려야 돼요. 한 컴퓨터를. 그거 장담 못 하거든요, 사실. 수익률 안 나오죠, 그러면 사실. 싸니까 되는 맞네. 이런 공통점도 비슷하네요. 있어요. 되게 비슷해요. 예. 이런 점 비슷하고. 수익면에서도 일단 30만원, 30만원. 비슷하고. 그러네요. 수익 금액 자체. 수익률은 뭐 말이 안 되지만 그러네. 이거는 수익률을 떠나서 작가님 말씀대로 금이 중요한 거니까. 육일도 중요하지만 한 채가 30, 25 이렇게 떨어지는 거 저도 한 컴퓨터
컴퓨터가 30 정도 25 떨어지니까 똑같아요. 딱 제가 원했던 임시적인 오두막으로 쓸 수 있게 너무 적합한 친구. 그 30만 원 정도가 저도 월세 차익이 뭐 네. 10만 원대도 있고 20만 원대도 있고 네. 30만 원대도 있어 봤는데 뭐 그 이상인 것도 분명히 그쵸, 있는데 그쵸. 네. 10만 원대는 맛이 안 나요. 10 얼마 빼고 수익률은 뭐 한 50% 막 엄청나다 하는데 15만 원 이러면은 그쵸. 맛이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한 20만 원은 최소 넘어야 된다 맞아요. 생각하고 그게 맞아요. 30 정도면 맛이 좀 있어. 약간 달콤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한 25만 대도 충분한 아, 것 그럼요. 같은데. 맞아요. 그게 20만 그죠, 그죠. 원대가 넘으면 그 맞아. 맛이 나도 있더라고요. 근데 작가님은 너무 많아서 30 갖고는 이제는 또 느낌이 안 날 것 같은데요? 물론 그게 좀 생기죠.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30 하던 사람이 60이 되는 거랑 아. 오 막 눈 돌아가잖아요. 한테 빨리 하고 그러니까 나는 싶은데. 오히려 요새는 수익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수익금만 큰 쪽으로. 차라리 돈이 좀 더 더 들어가도 한 50만 원 이상을 그쵸. 갖고 올 집을 하려고 노력하게 맞아요. 돼요. 그리고 또 용이성 편하신 말씀하신 것도 항상 그렇죠. 하시고. 그러면 나는 채수를 더 늘려가는 거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항상 저는 또 하나 더 생각하는 게 민원이 적을 집에 대해서 생각을 그쵸.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그쵸. 조금 더 이제는 깨끗한 집을 그쵸, 하려고 그쵸. 노력을 하죠. 그럼 사실 깨끗한 집은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그쵸. 굉장히 적으니까 쉽지 않죠. 그럼 낙찰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떨어지는데 근데 이거는 내 상황이랑 어쩌면 또 맞아요, 잘 맞아요. 맞는다는 생각도 맞아요. 들어요. 율 자체는 높진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율에 집중해서 시작하다가 저도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혹시 이게 더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굳이 지금 막 50% 그쵸. 이상을 낼 필요가 없거든. 맞아요. 한 채가 한 대가 한 채가 똑같다. 그래서 저희 임시 오두막으로 쓰는 거고, 트렌드를 기다렸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작가님도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 자기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만들고 아니면 기다렸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껴맞춘 거죠. 그죠. 저도. 작가님이 블로그 글이셨나 아니면 영상이었는데 네. 트렌드를 자기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라고 표현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약간 인상이 깊었어가지고 어. 왜냐면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실. 어. 저 남들 좋아하는 거 다 따라한 게 아니라 그렇지. 지금 아니, 막 어떤 탕후루집 부분인지. 판다고 막 다 따라가잖아요. 어. 지금 곧 탕후루 망했는데 어. 저거 보면 저 트렌드 따라가면 참 멍청하다. 물론 트렌드를 조금 더 발빠르게 따라가면 모르겠는데 8, 90%는 애매하게 늦게 따라가 보니까 그럼 좀 망하는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할 빠른 수 사람이 있죠. 있어요. 저는 이 매크로는 제가 말했듯이 6년을 기다려왔어요. 제가 이 매크로 대박이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즐겁게 하고 기다려오다가 아, 그러네.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10만원 들여서 한 달에 30씩 벌 수 있다를 지금 또 부각시켜서 받네. 이거는 6년 동안 했던 거네. 그렇죠. 지금 뭐 이번에서야 이제 딱 제 트렌드가 잡힌 거지. 아. 저는 그냥 제 트렌드였어요. 제 게임의 패턴, 트렌드 이런 거였는데. 근데 네. 느껴져요. 어떤 네. 느낌인지. 저는 이거 뭐 핫하다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그렇지. 만들었다 봐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고. 그리고 애매한 애들 다 떨어져 나가죠. 지금 와가지고 지금 오셔도 못해요. 이거 못합니다. 지금 뭐 트렌드도 아니긴 하지만 뭐 이거 보고 나도 해볼까 해도 아무도 그치. 못해요. AI를 만들 수 없어요. 국내엔 저밖에 못 만들어요.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그 자부심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다른 데서 별로 다른 경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탐나 보이지가 않아요. 막상 선생님이 접근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달콤해요. 이미 선점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달콤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되게 드네요. 근데 사람들은 탐을 별로 안 내. 뭐 30만 그쵸, 원 그쵸. 했지만 나 입장에선 너무 진입장벽이 높단 그쵸, 그쵸. 말이야. 근데 그거에 30만 원씩 벌어? 그리고 근데 그게 또 어떻게 정책이 바뀌어 하면 날아갈 수도 있잖아 하고 나는 탐을 안 내게 전혀 그쵸, 그쵸. 관심은 안 되긴 당연히 하거든요. 그게 우리 투자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들어도 그래도 열심히 한 사람이 반 이상이죠, 사실. 그렇죠. 우리 부동산 그렇게 탐이 안 나죠. 맞아, 딱 맞아. 봤을 때. 선생님 막 수익률 이렇게 되게 높긴 하지만 실제로 모양을 보면 특히 그 1번 물건 같은 거 인천에 네.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외관이라 그쵸, 그쵸. 약간 어두침침하고 맞아요. 그렇게 좋은 동네도 사실 아니고 맞아요. 봤을 때는 저거 진짜 나도 하나 갖고 싶다 하는 물건은 아니라고 그렇지, 생각하는 게 그렇겠죠. 분명히 있고 또 우리의 진입 장벽은 이 물건을 보통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맞아요, 하는데 그 장벽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의 돈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맞아요. 뭐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기엔 또 어려운 진입 장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게 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게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공통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트렌드를 기다렸다. 그리고 또 있어요? 뭐 양보다는 질이라고 썼네요. 이건 넘어갈게요.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좀 양으로 승부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네요. 나도 약간 양쪽이거든요. 양쪽으로 늘리면서 양 늘리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양으로 가다가 요새는 질이 가까워졌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그렇겠죠. 수익률과 수익금이라는 생각도 조금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양쪽에 가까운 건 수익률인 수익률, 거고 질 쪽에 질이라는 가까운 건 금액적으로. 수익금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맞아요, 맞아요. 드네요. 저 맞아요. 같은 경우는.
맞네. 양으로 했다가 점점 질로 가는 거죠. 그렇지. 이제 늘릴 수가 없으니까. 작가님은 비슷하네요. 저희 열체에서 더 늘리면 전기세가 늘려니까 못 늘려요. 작가님은 뭐 늘리실 수 있지만 관리성이 좀 이게 그쵸.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네. 사람을 한 명 뽑는다? 그쵸. 안 하고 말다. 그럴 바에는 옛날 거를 좀 고쳐서 더 수익금이 좋은 그럴 걸로 수도 고칠 수도 있고 저도 질을 높이는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비슷하네요. 그리고 20%가 문제가 있고 10%는 엄청 문제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요거 10마리 돌릴 때 20%는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가끔씩. 10%는 문제가 컸어요. 80%는 연락이 안 와요. 잘 돌아요. 20%가 가끔씩 연락 오고 10%는 이게 계속 스트레스 이런 느낌? 되게 비슷했어요 이게. 나 너무 공감이 돼. 네, 되게 공감될 것 같아서. 그게 아까 내가 한 네. 집은 그냥 놔버렸다잖아. 그게 10%죠. 그게 네네. 왜 놓은 거냐면 네. 내 나름의 깊은 뜻 사람들이 봤을 때 네. 그냥 뭐 그 스트레스 받았어 그냥 놔버렸구만 포기했구만이라고 볼지 모르겠는데 내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심하면서 놓은 거예요. 내가 그거를 완벽히 고쳐봤자 걔가 만약에 살아나면 딴 게 문제가 또 나올 거를 나는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언제나 20% 정도는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 문제는 얘가 버려두는 게 낫죠 차라리. 근데 얘는 내가 갖고 있는 집 중에서 덩치가 제일 작은 거야. 그리고 이자가 10만 원 나가. 10만 원 뭐 아깝죠. 그렇죠. 부담스럽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10만 원 때문에 쓰러지는 건 아닐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선생님도 회사, 뭐 네네네. 아까 사업, 투자, 네. 종교 활동 여러 가지 하는 게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 당연하죠. 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나도 겉으로 봤을 때 막 사람들이 편안하게 맨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는 여러 가지 중에 큰 것들은 그래도 잘 된다는 생각이 전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잘 될 수 없는데 큰 것들이 잘 되는 비결이 저는 정확히 그거예요. 일부러 내 삶 안에 부정 요소를 하나 심어 놓는. 그럼 내 삶 안에 얘가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얘 덕분에 잘 되는 거. 그런 좀 거지. 낫고. 그래서 제일 부담감이 없는 친구를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다행인 거지. 그쵸, 한 달에 100만 원씩 빠지는 애가 그 역할을 담당했어 봐. 그럼 나는 막 잠이 안 오고 막 스트레스를 받을 막 머리가 빠질 수도 있는데 10만 원짜리가 그런 역할을 하니까 다행인 그쵸, 거지. 그쵸. 차라리 고마울 수도 있겠네요. 고마운 얘기가 되는 그쵸, 고마운 그쵸. 집이 또 되는 거야. 그렇죠, 진짜로. 그쵸. 그 생각까지도 어느 순간 하게 되더라고. 맞아요. 이 공실이 이 집이 속을 썩여주는 게 감사하다고까지도 생각이 드는 거야. 100짜리가 진짜로. 썩이면 큰일 나니까. 그렇지. 그쵸. 야, 선생님 어떻게 이 나이에 이걸 저 있어요? 알고 있죠. 이걸로 여자친구랑 요새 좀 싸워요. 약간 의견 대립이 있다. 약간 10만 원도 아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집도 어떻게든 아껴야 된다는데 아니야. 그니까요. 저도 그걸 좀 그건 놔야 놔야 된다. 돼요. 노는 게 이득이다라고 자꾸 말하는 게 많거든요. 어떻게 이 나이에 그걸 알아? 에이, 맞아. 나도 최근에 알죠. 알게 된 건데. 에이, 최근에 그리고 알죠. 선생님도 알겠지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나이가 50살, 60살이라고 이걸 또 다 알지 않더라고. 그냥 아끼는 게 대수. 1원이라도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좀 절대 못 넣거든요. 그걸. 그렇지.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알겠지만 놔야 들어와. 그게 훨씬 이득이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난 선생님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머리로 그걸 생각하는데 사실 잘 못 넣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실제로 실천을 되게 잘하더라고. 저 되게 잘합니다. 저 과감합니다. 네. 그거는 나도 많이 느꼈어요. 내 사비를 털어서 노숙하시는 분들을 돕는다?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사실 생각도 잘 못해. 굳이 그 추운데 내 돈 써가지고 그거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썼다며 또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나눠준다? 또 광화문 갔는데 거기 사람 없다고? 그럼 집에 가지. 그걸 또 서울역으로 가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딨어. 그게 선생님이 더 이상한 거야? 그럴 수 있겠네. 그렇잖아. 일반적으로 생각 못하는데 그걸 행동을 한다? 진짜 대통령 되지. 아유, 근데 그건 진짜 이상한 사람이 맞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수리하시는 분이랑 제가 예약했다가 파토가 났어요. 제가 죄송하게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네. 취소금으로 한 3만 원을 좀 드렸거든요. 5만 원 이렇게, 3만 원, 5만 원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뭐 이런 걸 주냐, 된 청년이냐 이러면서 이러셨어요. 된 청년이지. 이제 이거를 10,000원 정도 제가 기쁜 마음에 여자친구한테 어. 살짝 공유했는데 뭐 그걸 드리냐 이런데 저는 아니다, 이 3만 원이 3만 원 주면서 이 사람과 네트워크를 쌓는 게 난 더 크다. 이 3만 원과 이 네트워크를 했을 때 난 이게 더 이득이라 생각해. 이런 느낌처럼 그 10만 원 버려지는 게 오히려 더 가져오는 게 큰 거잖아요 결국.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이 가져오는 걸 재산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나도 그런 성향이 분명히 있는 사람인데 물론 그렇지. 저도 그렇고. 항상 시야는 단편적이기가 쉽더라고요. 음. 눈앞의 이득, 득실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수월하더라고.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맞아요, 아니고 맞아요. 보통은 짧은 생각에는 3만 원 주면 안 되는 게 맞아. 네. 근데 선생님은 더 멀리 보는 사람인 거야.
결국에 나중에 집에 문제가 또 있을 거 또 있으면 또 뻔하거든. 불러야 되는데. 그럼 그분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그때 나는 그분의 도움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만약 생각하면 3만 원이 오히려 작은 돈을 쓴 걸 수도 있거든요. 30만 원, 300만 원짜리 가치일 수도 있기 그럼요. 때문에. 그분 한번 뭘 봐줘서 적절한 시기 때 수리가 들어가는 게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훨씬 그게 중요해요. 금액이 훨씬 큰 거를 세이브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나는 선생님처럼 생각을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어떻게 노력하냐면 단순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더라고. 차라리 손해보자. 그 아예. 손해가 그냥 손해보고 살자라고 그것도 생각을 아예 방법이네. 바꿔버렸어. 그것도 방법. 그게 결국에 똑같아. 그죠. 그게 길게 보는 거라고 연관도 나는 되더라고. 그러면 진짜 손해도 일부 있을 텐데 그럼요. 거기서 손해가 아닌 애들이 건져지니까 그래도. 그렇죠. 네. 어차피 이거 다 내가 득을 보게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 그렇죠. 차라리 나는 멀리 보는 포지션이 나랑 잘 맞다는 거를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으니까 난 선생님처럼 이게 나중에 그거를 잘 계산을 계산까지 하는 못해. 데서는 맞아요. 계산을 못하니까 차라리 손해보자. 그냥 싹 다 그냥 손해를 보면 그렇지. 건지는 부분이 20%는 건지고 80%는 손해는 보는데 큰 돈이 아니니까. 그게 또 핵심이야. 뭐냐면 그쵸. 이게 내가 100만 원을 손해봐. 이건 쉽진 않아요. 못하지. 근데 거기서 한 5만 원, 10만 원? 맞아요. 이거는 치명적인 게 또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내가 손해보지. 이러는 게 오히려 결국에는 득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는 거를 저는 진짜 많이 느끼고 맞아요. 선생님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 그래, 맞아요. 저는 작가님은 100% 중에 100% 그냥 다 손해보겠다 하셨다면 저는 100% 중에 한 나중에 이득이 데려올 거라는 계산의 선 20%는 확실하게 손해보고 애매한 10% 정도는 그 손해보고요. 남은 70%는 손해 안 보고. 이런 느낌이면 작가님이랑 나도 100은 아니고요. 그죠. 한 7, 80? 반반. 50% 정도 이제 중요도를 딱 했을 때, 한 50% 정도는. 금액이 크면 또 이게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이사비를 줄 때 그죠. 10만 원, 한 50만 원 더 드리자. 네. 뭐 그런 부분인 그죠. 것 같아. 거기서 500 드려? 이거는 쉽지 그죠. 않죠. 근데 그 생각이 더 큰 사람들은 내 생각에 가능해. 근데 나는 아직 그 정도 단계가 내공이 아니라고 생각도 들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제 계산이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선별한 20%만이 이득이 되는 손실이다라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진짜 손실일 수도 있고, 그치. 물론 이득을 가져올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렇지. 제가 그렇다고 80% 버렸잖아요. 손실 안 보겠어 버린 것 중에 이득을 불러올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제일 안전한 건 그냥 다 손실 보는 거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큰 게 아니라면. 그쵸. 사람들은 대부분 0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지만 손실 보는 건 일단 무조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두 번은 0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0에 가까운 것 같고 여자친구랑도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서 이 가치관만 늘려가고 있어요. 여자친구도 이쪽이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이게 이득이라는 걸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수학적으로라도 이렇게 증명하면서 정량적으로 돼야 그래도 난 모르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지만 전 이런 관점 살면 요 정도만 딱 부딪힐 것 같더라고요. 여자친구랑. 부딪히는 건 아니지만 맞춰가야 되니까요. 그럼요. 요거만 맞추면 되겠다. 난 한 20, 30% 정도에 맞춰놨으니까 이 게이지를 뭐 제가 낮추거나 여자친구 올라와야 되는데 저는 뭐 이건 못 낮춘다. 여자친구를 설득하면서 높이고 있어요. 내일 또 여자친구가 그 대학원 면접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목이 아프고 이러면 안 되니까. 왜냐면 또 노래를 해야 되는 실기가 있어서 오늘부터는 다 택시 타라. 내가 돈 다 내겠다. 이게 손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득이다. 면접 일주일 전부터 하는 거면 100% 손실을 보는 거고 형편도 그러니까 오늘은 꼭 타라. 어디 이동할 때 그냥 뭐 돈 5만 원, 10만 원 아끼지 마라. 그냥 다 타라. 어제도 이렇게 전화하면 잤어요. 감기 기운이 있다 해서. 그게 이득이다. 그렇지. 계속 고집하는 거야. 괜찮다. 버스 타면 된다. 하는데 아니 이게 택시 타는 게 이득이다. 아닐 수도 있지만 미래의 확률과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엄청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관점에서 좀 살고 있죠. 이걸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사람들도. 선생님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니네. 아닙니다. 이제 28살인데 9대고 영상 올라올 땐 29일 것 그죠. 같은데 아직 20대인데 이런 생각을 아닙니다. 하고서 살아간다면은 선생님이 오늘은 이렇게 찾아왔지만 제가 이제 찾아갈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지만 오지 않습니다. 20, 80 룰이라고 하죠. 80은 문제 없고 20의 애들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에서도 뭐 그렇죠. 80%는 뭐 상관없이 20%가 80의 문제를 먹는 이런 이 직장인들 우리 팀 사람들도 20대 80으로 뭐 또라이 받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비슷하죠. 그 또래 20%가 80%의 스트레스를 주고 80은 그렇죠. 20%의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 것처럼. 그리고 뭐 20% 없으면 80%가 또 2대 8로 나눠지는 그런 거를 그쵸. 차라리 이걸 자꾸 해결하기보다는 버려버리는 게 버린다도 맞겠지만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그것도 좋네요. 인정한다. 네네. 그래서 그걸 갖고 간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집을 놔두는 것도 그쵸. 어쩌면 현명한 맞아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작가님이 그 10%를 놓기 때문에 스트레스 100 중에 한 80%는 버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깎이니까 엄청 이득인 거죠. 나는 항상 이 생각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쵸, 꼭 물질적인 득실도 분명히 중요한 건데 내 생각의 에너지 득실도 난 중요하게 쓸데없는 곳에 힘과 에너지를 쓰려고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또 대화할 때도 사실 아무나 왜 안 만나냐면 그리고 아무 때나 내가 왜 안 만나려고 하냐면 나는 아무 사람한테나 이렇게 깊게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선생님 정도 되니까 내가 노력을 하는 이건 내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알죠. 제가 감사하죠. 아유. 이런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해준다? 이렇게 보고까지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맞네요. 보고해드려야죠. 보고지. 그렇죠. 그걸 보니까 선생님도 굉장히 잘하고 계셨구나 생각이 들고 나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위안을 또 하면서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수익률도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이 AI 사업까지 그렇죠. AI. 또 부가가치가 또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사례까지 같이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몇 시에요 혹시? 4시 58분입니다. 아기를 데리러 갔었어요.